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제 1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김수미 간장게장처럼 알찬 방송. 아 근데 이 말은 좀 안 해야 돼. 왜요? 아 우리 스스로 우리 얼굴에 무슨 알찬 방송이야. 나 별로 알찬지 잘 모르겠어 진짜. 아니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사실 김수민 씨가 게장이라도 한번 보내줄지 모르잖아요. 아 진짜? 예.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두세 번 해보고 그러면 안 보내주면 안 하고 이거 너무 우리 스스로 무슨 알찬 방송이야. 내가 보기엔 택도 없는 소리야. 아니 우리 거 듣는 분 중에서 김수미 간장게장 그 네. 홈쇼핑 MD라든지 PD라든지 관계자 계시면. 관계자 만약에 계시면은 저희 이렇게까지 빨아들이는데 그러니까. 간장게장 한 통씩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싶어요. 알찬 방송이란 말이 아주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알이 이게 그 있잖아 스팸. 남자가 지금 스팸, 스팸 젊은 아니라고. 남자가 지금 3명이 됐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3 곱하기 2는 이게 6거든요. 그저 이재희 PD가 지금 굉장히 제 손에 초반부터 아니 개들이 아니 의를 범하고 있어. 모두가 왜? 2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거는 1인 사람에 대한 모욕이야. 아니 그러고 보면 알겠어요. 예전에 원워 투야. 원워 이봉원 투. 씨가 스펀지인지 뭔지 나와가지고 왕 했잖아 왕 스펌킨이라고. 그거 모르세요? 몰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알고 저 싶지도 않아. 이봉원 듣고 싶지도 씨가 초대 왕으로 알고 있어요. 듣고 싶지도 않아. 초대 스펌킹이고 2대가 김구라 씨였나. 아. 뭐 하여튼 뭐 하여튼 예전에 그 이재익 PD랑 저랑 이봉원 씨랑 셋이서 정말 열심히 야간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으라차차 라디오를 네, 함께 네. 했었죠. 저는 뭐 아까 한 얘기는 스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는- 모두가 두 개라는 편견을 버리시라니까요. 영어로는 볼. 아이언볼, 아이언볼. 파이어볼. 파이어볼이 하나인 사람도 있다니까. 디퍼플의 명곡이죠. 파이어볼. 네. 아, 마법사들이 이렇게 왠지 뭔가 날릴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하여튼 뭐 알이 꽉 찬 방송이란 말이 전혀 근거 없지는 않다. 그런다고. 그 말이야.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김수미 씨가 나오니까 또 불편한 느낌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뭐 넘어갑시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각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지금 초반부터 개드립 치고 나온 컬투쇼 이재익 PD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희망사항 변진섭 김은정 PD입니다. 그러면 요새도 더 많이 보고 계시죠? 아유, 사연도 그럼요. 예. 저는 시네타운 19하고 시네타운 맡고 있는 탁한 목소리 담당 이승훈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훈 PD 목소리가 매력적인가 봐. 이게 매일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얘기가 많아. 목소리가. 취향 이게 독특하셔. 나쁜 남자 좋아하는 여자랑 비슷한 거죠. 그런가 심리가. 봐. 탁한 목소리가 이렇게 매력적이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불량식품이 음. 맛있다고. 그러니까. 예. 목소리 얘기해서 그러는데, 네. 참, 요분 얘기는 정말 제가 잠깐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지혜님, 저희가 이제 메일이 네. 확실히 우리가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요. 우리 썬더 신청 메일. 우리 지난주에 썬더 때렸어요. 8월 17일 금요일 신촌 바람산에서 썬더. 사실은 라이트닝이지만 우리는 썬더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우리 번개 정모, 번개 모임. 정모, 번개, 썬더, 라이트닝 아니고 썬더. 약 한 5분간에 걸쳐서 우리가 광고를 했는데 네네. 8월 17일 몇 신촌에서 통이 나왔는지 김은종 PD만 알고 있어요. 우린 몰라. 예,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거 먼저 발표할게요. 사실은 말이죠. 네. 제가 요거만 왔을 때만 해도 이게 첫 메일이에요. 네, 첫 저희가 그 정모를 발표한 이후에 네. 번개를 발표한 이후에 첫 메일이 요거였어요. 유재형님인데 유지형님. 요게 첫 메일이었어요. 네. 지금 번개 신청하면 이미 선착순으로 9자리가 다 찼을 테지만 8월 17일은 빠질 수 없는 부서 회식이라 이번 번개는 아쉽지만 패스해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줬을 때만 해도 제가 뭔가 꽉꽉 들어차겠구나. 알 차듯이 간장게장처럼 알이 차듯이. 알이 그냥 꽉꽉 차겠구나 싶었는데 야 이거 뭐 껍질을 까보니까 허당이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네. 한 분 신청하시고 아니야 한 분. 아니 근데 한 분 누구야? 한 분 우리 누구신지. 이제 간장게장 먹으러 갑시다. 신사동 프로 간장게장 먹으러 갑시다. 나 진짜
아니 김수미 간장게장을 배달을 시켜서 한강에서 맥주랑 같이 먹는 건 어때요? 정말 괜찮네요. 괜찮네요. 어느 분이에요? 일단 그분부터. 잠깐만. 그 어떤 분이냐면은 네. 진짜 알차다 알차. 정말 기가 차다 못해 알이 차네. 정말. 그러니까. 근데 아직 조금 시간이 남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아니. 시간은 꽤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리는 그래요. 겁나 많은데 보통 저기 각 공모전 하면 마지막에 다 몰려요. 자리는 지금 8자리 남았잖아요. 자리는 많은데 선착순인데 선착순이 아니야. 다들 눈치 보고 있다가 우리 경쟁률이 졸라 낮은 것 같아. 죄송한데요. 안 갖고 왔나요 그 메일?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죄송한데 가고 싶다를 제가 잘못 읽었네요. 가고 싶다. 당신 일부러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가고 싶다가 진짜 많아. 가고 싶다. 가고는 싶은데요. 가고는 싶어요. 정말 가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뭐가 그렇게 다들 바쁘셔. 이거 마치 학창 시절에 넌 참 좋은 아이야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졸라 익숙하다 이거. 아니 씨발 나 좋은데 뭐. 그래서 나 좋은 저 이거 아이인데 뭐. 익숙해요. 이거 익숙한데? 진짜. 오빠는 참 좋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 동생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읽어주세요. 자 일단 흥분하네. 가고 싶은 분들. 김규현님. 김규현님의. 번개가 17일이라니. 김규현님 그분이잖아요. 여자라고 예전에 김규현이란 이름이지만 여자였던 분. 맞아. 여자분이에요. 번개가 17일이라니 유유 진짜 가고 싶은데 그 주에 휴가라 한국에 없어요. 이건 뭐 자랑이야. 뭐. 자랑이네. 자랑이에요. 나름 자랑임. 이게 나름이 아니라 대놓고 자랑이에요. 네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사연 보내요. 김규현입니다. 기억하시려나? 기억하시네요. 두 PD도. 네. 지난번에 이 크크크까지 다 리얼하게 읽어주셔서 살짝 부끄럽더라고요. 이번 번개 말고도 또 하실 거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썬더는 지금 장난해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이게. 끝이야 이제. 내 인생에 정모는 없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썬더 없고 정모 없습니다. 자 이정환님. 노 썬더. 노 모어 썬더 이번에 합니다. 온리 썬더. 잠깐. 이번에 결과적으로 정합시다. 3명 이상이면 한 번 더 나중에 하고 오케이. 불씨를 살려두고 3명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는 하지 말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딱 정하는 거예요. 이? 아우 비굴해 정말. 나 이렇게 살았어. 아우 비굴해 진짜. 이게 내 삶의 방식이야. 나 계속 이렇게 살았어. 알았어.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정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이승훈 PD가 작용을 좀 했어요. 들어보세요. 이정환님, 이승훈 PD에게 처맞기 싫어서 썬더에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뒤에다가 발랐는데 그게 안 제가 얼추 형 같은데 자꾸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익현이 떡대는 신이 떠오르는 걸까요? 왜지요? 크크크. 소맥 3잔이 치사량인 관계로 단체 관람이나 기다려 보렵니다. 젠장. 아니 와서 와플만 먹어도 돼요. 와플만 먹어도 되는데. 그래요. 요게 좀 부담스러우셨나 그래, 봐. 특히 여자분들은 어떤 우리는 사실 알은 필요 없잖아요. 네, 제가 취소할게요. 제 말 취소합니다. 네. 이승훈 PD에게 처맞기 싫어서 못 나갑니다. 요분이 있었네. 자, 지혜님 첫 방송 듣자마자 PD님들 얼굴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이분 또 실수하셨네. 실수하셔서 가장 찾기 어려웠던 김은종 PD님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다 보신 분이에요. 목소리를 처음 접해서 그런지 아직도 세 분의 얼굴과 목소리가 매칭되지 않아 멘붕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결코 외모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평가하는 단지 거죠 이게. 순수하게 목소리와 외모가 매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요. 그래서 그 전부터 고대하던 정모, 저는 97학번이라 정모가 편하네요. 가고 싶었는데 지금쯤이면 마감도 됐겠지만 일 때문에 못 가요. 맨날 가고 싶다. 우리는 좋은 오빠야. 지금 97학번 누구님이었죠 이 성함? 지혜님인데. 지혜님. 그분 박씨의 여성 아이디가 무슨 지혜박인지 이런 분이에요. 박지혜님. 네. 박지혜님 저희 좋은 오빠인가요?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건가요? 그냥 알이 꽉 찬 좋은 오빠들이. 알이 꽉 차 있는 좋은 오빠들. 제가 봤을 때는 차도 너무 양쪽으로 사진 검색을 한 게 빅 미스테이크. 이게 정말 빅 미스테이크야. 그러니까 그냥 오셨으면 우리가 됐는데, 빨리 없애달라고 그래야 돼 인터넷 사진을. 그냥 오셨으면 됐는데 이거 마치 그냥 왔으면 남자의 품격을 상상하고 왔겠지.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시나리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님이 검색을 왜 하셨냐면 썬더 공지가 나왔어. 이제 검색을 한 거야. 그거야. 여자들의 심리죠. 여자들의 심리. 그렇구나. 우리 그래, 소개팅하면 그래.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찾아보잖아요. 그 마음으로 찾아보고 안 가도 되겠구나. 사진을 찾아보시고 정말 이게 김범수가 TV 한번 나왔다가 앨범 급강한 것처럼 그렇죠. 저희가 이런 참 안타까움을 겪게 되네요. 안타까워요. 자, BURAVIDS님 우연히 한번 듣고 정주행했습니다. 아메리칸 북두권에 너무 빵 터져서 지금 열심히 검색 중.
한글 자막은 없을 것 같네요. 아, 이런 분들 꼭 계시다니까. 참. 아메리칸 북두권은 정말 환상의 작품이죠. 원선영님, 안녕하세요. 애청하고 있는 고3 수험생. 고3 수험생. 우리가 조건을 너무 많이 들었어. 미성년자가 이 방송을 들을까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듣고 있어요. 첫 방송에서 나인틴은 19금의 19가 아니라고 전 연령대가 들을 수 있는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방송 내용이 가끔 혼자 듣고 있어도 볼이 더워지고 그래요. 볼이. 귀여운 표현이네. 볼이. 파이어볼. 볼이 더워지는 건 파이어볼 아니야. 귀여움인데? 그 볼이 아니야.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정말 싫을 때 방송 듣는데 정말 즐겁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이게 사실 독서실에서 공부하기 싫을 때 듣는 방송이야말로 이게 진짜 알찬 방송이죠. 진짜 알찬 방송이거든.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게 뭐냐면 제가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고3 때 방에 다트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내내지만 평소에는 다트를 아예 안 했어. 한 번도. 시험 때만 되면 너무 재밌어. 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3이라 재밌는 거야. 대학생이었으면 재미없는데 고3이라 너무 재밌는 거야. 손에서 놀 수가 없어. 그런가요? 시험 때는 왜 광고 되게 재밌고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도 그래요. 다음날 공개 방송 있으면 전날 술을 그렇게 먹고 있고 막 녹음 막 6시간 있는 날 있거든. 막 생방 2시간 녹음 4시간 막 6시간 있는데 막 술을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거구나. 너무 혼자 좋아했네. 제 생각에는 이 시네타운 19의 매력은 친근감인 것 같아요. 단 한 명의 독자가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계속 듣고 싶게 되네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승훈 PD님께서 자기 목소리 좋아하는 분은 취향이 독특할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이 PD님 특유의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은 의캉캉캬 무슨 소리가 완전 이게 바로 이거 의캉캉캬 바로 이겁니다. 의캉캉캬 어렵네. 의캉캉캬 이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번개 정모 둘 다 생소한 단어네요.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수험생이고 또 미성년자니까 다음을 기약해야겠죠. 저 수능 끝나고 대학 가서까지 이 방송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하게 되면 꼭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PS 외고 나오고 중어중문과 나오셨던 PD님이 어느 분이시죠? 예. 저도 외고에 재학 중이에요. 저는 스페인어과고요. 크크크. 고등학교 후배 진짜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정말 이분 참 왠지 그럴 수 김은종 있다는. PD님 외고 나오고 중문과 나온? 저 H외고입니다. H외고. H외고. 만약에 H외고 후배시라면은 제가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12분 돌았습니다. 음. 오랜만에 방송 그 제목 설명 들어야죠. 저희 시네타운 19 하니까 19. 왠지 19금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처음 듣는 청취자분이 계실 것 같아서 19금 아니고요. 그냥 이재익 PD가 어감이 좋다고 19 하면 왠지 어감이 좋다고 시네타운 19. 정한 제목입니다. 19금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네, 잘 들어주시고요. 아이튠즈 리뷰 이거 해야 돼요. 에어트립님한테 저희 사과드려야 됩니다. 저희 최대 청취자이신 에어트립님 초창기 멤버. 기분 상하셨어요. 네, 자 에어트립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에어트립이에요. 자 번호를 딱 달아주셨어요. 1번 캐멘 인더 우즈 편을 듣고 메일 보냈는데 왜 제 메일은 소개가 안 된 건가요? 언젠가부터 제 메일이 소개가 안 되고 있는데 많이 서운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 불찰이에요. 김은종 PD님 뭐 하신 거예요? 차례예요. 제가 이거를 이게 사람이 이게 남자에게 나쁜 동물이야. 잡은 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아. 이게 에어트리님은 왠지 우리의 완전 청취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방심한 거지. 방심을 한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진짜. 그러니까 그 사람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잡은 고기에게 그 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에어트리님께 머리 숙여 정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품 안의 새 한 마리가 숲속의 새 두 마리보다 소중한 분입니다. 어서 저런 거 다 주워 들어가지고. 무슨 이거 영어 캬캬캬. 아니 이거 저 종합 영어 성문 종합 영어에 그 속담이 있는 것 같아. 성문 종합용에 나오는 제일 유명한 속담은 이거죠. Feather flocks gathers together. 이게 바로 우리 얘기예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요. 자, 또 2번입니다. 저번에 세 분이 사인해서 책 보내주신다고 하신 지가 꽤 되는데 아직도 책이 안 왔네요. 혹시 까먹고 아직 안 보내신 건 아님 보내주셨는데 제가 못 받은 건가 궁금합니다. 안 보냈어요. 주소는 일전에 김우종 PD님께 메일로 드렸으니 책 좀 보내주세요. 세 분 사인해서요 했는데 빨리 오늘 보내주세요. 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책 제목은 뭔가요? 들으시죠? 책 제목은 노벤버 레인이라고요. 제가 지금 펴낸 소설이 한 15권 되는데 다작이야, 그중에서 다작. 그중에서 가장 자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그렇구나. 저희 자작 코너가 있으니까 잡자세 집대성 책 한 권이 그냥 계속 자는 얘기입니다. 자다 끝나요. 사람이 이렇게 자도 되나 싶은
책인데 하여튼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게. 파이어볼이 나만 하질 않겠네요. 네, 그래서 요 앞에 우리 이승훈 PD, 김은종 PD가 아주 알찬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뭘 나만 하질 않아. 자, 그 3번 개인적으로 1편부터 10편까지 미치겠네. 잣잣을 정리해서 모아둔 게 있는데, 야 대박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잣잣만 모아둔 거야 1편부터 아 10편까지. 진짜 에어트림님. 아이튠즈 리뷰 올리기엔 조금 길어서 행여 잘리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다 올라온다 해도 너무 길어서 다른 분들 리뷰까지 먹어버린 거 아닐까 걱정되고요. 아이 아우, 셋이나. 정말 이분 메일로 정말. 보내서 방송을 읽어주시기에도 다소 긴 느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간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도 나름 1화부터 꼼꼼히 다시 들으면서 정리한 거라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까운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에어트림 정말 죄송해요. 이건 진짜 저희는 아니에요. 김은종 PD가 나쁜 놈입니다. 예, 제가 정말 김은종 죽일 PD는 놈이에요. 정말 아니 진짜 몹쓸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정말 파이어볼이 닳도록 느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19세 여고생이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인면 수심의 인간들이 같은 이라고. 자, 한 번 더 왔는 수경이님 12회 청취 리뷰. 지난번에 보내주셨던 그렇죠. 분이에요. 따끈따끈한 수경투님이라고 읽었던. 네. 김수미 간장게장 같이 알찬 방송 이벤트에 공감합니다. 내일 도둑들 보러 가는데 세 분이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신 거 생각하면 보면 또 다른 재미겠죠. 이번 편은 메일과 리뷰 소개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영화 얘기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방송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청하고 있다는 방증이니 또 한번 방증 많이 이거 배우신 어려운 분 단어예요. 많이 배우신 분 같아요. 또 한번 리뷰에 참여해 저도 뿌듯하게 세 분의 밥상에 숟가락 얹어 볼래요. 야, 이거 홍정민 씨 멘트 아니야 또. 무거운 날씨지만 오빠들 아니다 삼촌들 화이팅이에요. 이건 조금 울컥한 느낌, 으키약한 느낌인데요. 이거는. 수경이님이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대단히 지적인데. 고등학생이라 그랬죠. 네. 그럼 삼촌들이라고 그래도 삼촌이란 말은 기분 나쁩니다. 오빠라고 해주세요. 6, 7줄 안에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오마주나 이런 게 많이들 인용됐어. 되게 훌륭한 리뷰인데 저희 이분 삼촌들이라고 그러면 섭섭해요. 왜 그냥 엊그저께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 그 왜 2AM의 창민 씨가 누구였더라? 조형기 씨한테 형님 이런데요. 근데 아빠랑 동갑이래. 자기 아빠랑 동갑인데 형님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이건 수경이님 저희도 오빠라고 해주세요 제발. 그럼 그 다음에 라천을 듣는 사람님 괜찮습니다. 오케이. 너무나 좋아요.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 좋아요. 세 분의 이야기 너무나 재밌나요. 영화를 다시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좋아요. 오래오래 방송해 주세요. 네, 오래오래 하겠습니다. 라천이면 그 유희열 씨 하던 끝난 프로인데 네. 아직까지 듣고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듣고 팟캐스트 뭐 대단하신 그런 분이죠. 뭐 다시 듣기로 듣고 하시겠죠.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이제 영화 얘기 들어가죠. 다 읽었으니까. 그리고 다음부터 에어트림님 메일 같은 거 빼먹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애청자를 소중히 하는 방송. 그러니까 알찬 방송.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오만했어. 메일이 좀 많이 왔어. 오만했어. 그래서 오만했어. 그래가지고 또 샴페인을 터뜨려서 그때 한번 샴페인을 터트리면서 나름대로의 소팅을 했어. 이런 오만방자한 놈을 봤나. 여러분들 사연을 다 알아리 좀 모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소팅을 했어. 정말 에어트림님 같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저희 그러니까 진짜 그 방자함이 지금 정보 참석률 제로로 나타난 거야. 이 사람들아 썬더. 지금 썬더 썬더 있죠.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8월 17일 금요일 바람산에서 썬더 있습니다. 저 인원은 9명인데 채워질 리가 없으니까 신청하시면 꼭 참석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촌입니다. 저희 그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8월 그리고 17일 금요일 저녁 신촌에서 술 한잔 하실 분들.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메일이 기니까 메일을 나중에 소개하는 게 나을래나? 메일을 초반에 좀 소개하고 끝에 또 소개해야 돼. 그래도 그럽시다. 간단하게 오케이. 읽는 몇 분이야 방법도 지금 벌써. 아이고. 18분 놀았어. 간단하게 읽어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오케이. 자, 오늘 주제는 공지를 안 드렸지만 이거 다운받으실 때 제목에 떴을 테니까 뭐 아실 텐데 오늘은 올림픽 기간이고 하니까 스포츠 영화 베스트 3. 요즘 올림픽 재밌죠. 저희가 살면서 스포츠 영화 봤던 거 꼭 올림픽 종목인 영화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거 하면 그냥 다 겹쳐. 그것도 하계 올림픽으로 한 적 하면 할 게 없어. 코리아 꼭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거 하지 않고 스포츠 영화 베스트 3 꼽아봤습니다. 그 두 분 스포츠 영화들 좋아하세요? 김은종 PD님부터 스포츠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데 네. 스포츠 영화 중에서 야구 영화 특히 좋아하고요. 네. 야구 영화는 야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야구 영화는 빠짐없이 보는 것 같은데 네. 그 외의 스포츠 영화는 그냥 쏘쏘. 예. 사실은 야구라는 스포츠 장르가 다른 스포츠하고 되게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저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가? 저도 사실 그런데요. 뭐냐면 영화라는 것 자체가 스피디하게 흘러가는 것 속에서는 심리묘사 같은 걸 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축구 영화요. 축구 공을 차면서 심리묘사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야구는 정지해 있는 순간이 움직이는 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여러 가지로 심리 같은 걸 표현할. 그러니까 방백을 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여러 한마디로 가지 영화 하기 가장 좋은 괜찮은 장르는, 그렇기 스포츠네? 때문에 아니, 야구 그렇지 영화. 않아요. 사실 찍는 입장에서는 가장 영화 소재로 삼기 어려운 게 야구예요. 아, 또 그거는 촬영하는 거에서는 촬영 때문에 감독들이 공통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어, 야구와 그다음 미식축구 이런 경기들은 네. 사실 스크린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경기장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스펙타클합니다. 그쵸.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이건 얘기죠. IMAX로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스크린 자체를 그 필드만큼 넓게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보면 이 복싱 같은 거, 박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영화로 잘 찍을 수 있죠. 아, 슬로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쓸 수 있는 기법들이 많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 실제 경기보다 야구를 더 잘 표현한 야구는 영화는 그러니까 없지만 야구는 이제 실제 복싱보다 더 재밌게 복싱을 표현하는 그렇지, 영화는 되게 그렇지, 많아요. 그렇지. 야구인데 드라마는 드라마는 튼실하고. 너무 좋죠. 예. 근데 근데 그- 이제 그러니까 그림이 그러니까 그림. 그림은 촬영이 그렇지만 어렵다는 거죠, 촬영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건 복싱 영화는 복싱의 인기가 떨어진 타도 있지만 거의 없고 야구 영화는 야구 굉장히 영화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거의 야구 영화가 참 야구 어렵다고 영화와 하죠. 나머지 영화로 갈릴 정도로 야구 야구 영화 영화가 숫자가 제일 많잖아요. 압도적으로 그래, 많죠. 그래, 압도적으로 그래. 많죠. 이직 PD님은 뭐 스포츠 영화 어떠세요? 저는 복싱 좋아해요. 복싱 영화만 유난히 많이 보는 편이고 제가 그 옛날 프라이드부터 시작 격투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싱 영화 좋아하고 야구 영화도 되게 좋아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스포츠 영화는 다른 장르에 비하면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게 네. 기본적으로 그냥 발로 만든 영화도 발로 만든 영화로 하더라도 한두 번 울컥하는 장면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안심하고 보는 편이죠 스포츠 영화. 복싱 영화라. 복싱 영화는 뭐 대표적인 게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니 여러 그러면 개 근데 그러고 보니까 격투기 영화는 없네. 아직 안 옹박 나왔죠. 아니야, 옹박? 옹박도 옹박은 격투기라고 하긴 격투기 영화라고 하긴 그렇죠. 그렇고. 격투기 그런가? 선수가 그러니까 나오는 격투기 영화라고. 선수가 나오는 우리 헤이와이어 헤이와이어. 뜬금없는 장면의 선두주자 헤이와이어. 아직도 그 백사장에서 다다다다 뛰어나와서 날라차기 하는 밥셉도 영화 찍지 생각이 않아요? 나. 밥셉? 밥셉 영화 찍지 않았어요? 밥삽도 뭔가 찍은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저 WWF 선수였던 저 뭐야 더 락도 또 스콜피온 락도 많이 핑 뭐 찍었죠. 이런 영화 미라 3부터 시작해서 많이 네. 찍었죠. 2가 3인가 하여튼. 하여튼간에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격투기 영화는 그래 없네요. 하여튼 헤이와이어 그 장면은 제가 10년이 지나도 잊혀질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영화사에 꼭 남을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 그건 정말 남을 그러니까 것 같아. 그 좋은 장면이고 나쁜 장면이고를 떠나서 그냥 남는 장면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너무 영화 규모에 안 맞는 헤이와이어의 그 장면이어가지고. 장면은 꼭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실 필요 있습니다. 예. 다다다다다.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재익 PD님이 좋아하는 거에 거의 정반대 지점인데 스포츠 영화는 대부분 감동 위주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뻔해. 빤해요. 스토리가 뻔하다 보니까 그 말하자면 스키장에 얼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내려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지 않으면 그냥 스키를 타는 게 아니야.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스포츠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 표현과 이런 게 좋다는 이유로 야구 영화 중에 일부 영화는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영화 요거를 고르면서 네. 다시 옛날 영화 줄거리들 생각을 해보니까 네. 방금 이 말이 맞아요. 뭐냐면 정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불의의 시련을 겪어요. 네. 큰 장애가 오죠. 좌절을 하죠. 네. 거기에 어떤 그 노 스승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정말 우직하고 타협하지 않는 네. 이 스승에게 정말 지옥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짠 성공을 하죠. 이 스토리가 사실은 거의 모든 스포츠 영화에 그대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게 사실 장르적인 그거를 묘하게 비튼 게 쿵푸 팬더잖아요. 그렇지. 쿵푸 그러니까 팬더는 별로 재능이 없어요. 그게 대단한 점이죠. 쿵푸 팬더. 근데 사실 그런 장르적인 걸 욕할 수 없는 게 모든 스릴러 영화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뒤를 쫓는 형사들이 있어. 형사들보다 훨씬 똑똑한 범인이 숨어 있어. 끝없는 사투를 통해 결국은 범인을 해결하고 그 혹은 그 형사가 죽기도 한다.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스릴러 영화는 영화마다 독특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스포츠 영화는 독특한 부분이 있는 영화는 별로 없고 거의 다 그런 흐름이죠. 아니면 또 다른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요. 왕따였던 애가 있어. 잘 못해 바보 같아. 근데 걔가 어느 날 자기가 재능이 있음을 깨달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성장을 해가지고 그 왕따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이런 얘기. 그게 두 가지 흐름인 것 같아요. 스포츠 영화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되네. 우리 주인공들은. 쿵푸 팬더 빼고. 저는 그 장르로서 스포츠 영화의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제 의식은 이건 저희 프로그램에서 가지는 문제 의식인데 잣잣이 굉장히 없어요. 맞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잣느냐 안 잣느냐가 고민이 되는 영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오늘도 베스트 3를 꼽으면서 그래. 잣잣이 없더라고. 나도 안타까웠어요. 고민을 했거든. 네. 없더라고 정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암묵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이 암묵지는 배경지식하고 약간 다른 부분인데 배경지식이라는 건 어벤져스에서처럼 이 캐릭터들의 인과관계를 알고 나면 이 영화가 훨씬 재밌는 암묵지는 거잖아요. 뭐야? 묵은지도 아니고 뭐야 그게 암묵지가? 묵은지는 좀 굉장히 유식해 보이는 표현인데 암묵지가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몰라.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면 야구에서 홈런을 쳤어요. 펜스를 넘어가. 그러면 홈런이기 때문에 빨리 뛰지 않고 천천히 돌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홈런이란 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야구를 난생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천천히 뛰고 다른 사람들은 빨리 뛰는지를 모르는 거야. 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그 중국 부자인지 고종의 얘기인지 있잖아요. 테니스를 축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처음 보고 중국 그 귀족인지가 아니 왜 쟤들은 저렇게 공 하나를 놓고 열심히 해요? 내가 하나 더 사주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야구 영화를 보는데 야구를 전혀 모르는 여성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게 맞아요. 도박 영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그래 한데 그래. 예. 저거랑 저거랑 그림을 맞췄는데 왜 좋아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옛날에 도시나고 뭐 이런 거 볼 때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최소한은 알아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약간 감동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딴 영화 같으면 그걸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거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 스포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보지 않을 거야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져서 암묵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있어 보이는데? 네. 똑같은 얘기인데 암묵지가 나오니까 있어 보이는데? 유식한 양반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감동적이어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 그 안 감동적이면 어때요? 왜 이렇게 감동적이어야 돼? 그 부분은 어디서 파생되냐면 네. 사실 영화라는 게 현실을 모방하거나 네. 현실을 뛰어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스포츠라는 경기 자체가 워낙 재밌잖아요. 일단 네. 그리고 네. 스포츠라는 경기 자체 기본적으로 액션이에요. 영화로 이걸 가만히 담으면 왜냐면 우리가 스포츠 중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중계와 달라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감동의 강박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스포츠 하는 걸 찍을 거면 스포츠 중계를 보면 돼요. 야구 경기를 보면 돼. 그다음에 복싱 토너먼트 경기를 보면 돼. 하지만 이거를 막대한 제작비를 들이고 A급 배우를 데려와서 돈을 들이려면 그 스펙타클 위에 뭘 얹어야 되니까 그 강박이 생기는 거죠. 그냥 그 경기를 감동 없이 제대로 찍을 거면 요즘은 너무 중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카메라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중계 자체가 감동적이기도 하고 중계 자체가 많이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애써 그 극적인 감동을 강박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쥐어짜듯 감동을 쥐어짜는 영화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저는 그래요. 네. 근데 그- 먹혀요 또 그게. 또. 맞지. 그럼 먹히고. 근데 그런 거에서 조금 그래도 자유로울 수 있는 영화가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든 밀리언 달러 베이비 같은 그런 영화들은 말하자면 지금 이승우 PD가 지적한 것처럼 억지 쥐어짜기가 아니라는 거지. 쥐어짜지 않은 스포츠 영화는 대부분 명작이라고 꼽히게 되죠. 그것만 성공해도 그것만 성공해도. 쥐어짜지만 않아도 이 스포츠 영화는 잘 만들어졌다라고 그렇지. 하죠. 최근에 머니볼 같은 말하자면 머니볼도 있고 뭐 애니 기본 썬데이 이런 좋은 영화들 많이 있어. 그러니까 얼음으로 된 스키장에선 내려가기만 해도 스키 잘 탔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지. 네. 비유가 아주 살아있는데. 아니 우리는 알이 꽉 찼으니까 3 곱하기 2. 파이어볼. 정말. 우리 베스트 3 선정 기준 각자 얘기를 한번 해보죠. 김은정 PD님은 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감동?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재미 네. 가장 큰 재미. 근데 여기서 재미가 이제 단순하게 뭐 유머 코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감동이라든지 스토리의 어떤 탄탄함이라든지 연기 이런 거 다 종합해가지고 제가 그냥 재밌게 본 영화 꼽아봤어요. 예. 근데 너무 많더라고 근데 많지. 생각보다 많죠. 너무 많더라고. 많아요, 그래서 많아요. 세 개를 힘들었어. 꼽기가 좀 너무 어렵더라고 네. 사실은. 저는 아까 이승우 PD가 얘기한 그 암묵지가 최대한 없이 봐도 재밌는 영화들로 뽑았어요. 굳이 스포츠라는 도구에 기대지 않아도 그 영화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작품들. 예를 들면 아까 얘가 얘기했지만 뭐 이 작품을 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경기의 매력을 잘 찍은 작품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익숙한 경기는 아니지만 미식축구 같은 뭐 애니 기본 썬데이 같은 거 정말 올리버 스톤이 정말 잘 찍었거든요. 찍었어요. 근데 잘 찍었죠. 그건 그냥 경기를 잘 찍은 영화. 물론 안에 있는 드라마도 훌륭하고 내러티브가 좋긴 하지만 너무 좋지. 그런 영화들보다는 오히려 풋볼 몰라도 복싱을 몰라도 야구의 룰을 전혀 몰라도 처음부터 영화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재밌을 만한 영화들 기준으로 뽑았어요. 이승우 PD는 저는 일단 늘 메시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좀 메시지가 있는 영화. 그리고 제가 감동이 짜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감동을 비껴간 영화 그거가 두 가지가 기준일 거. 그리고 하나 제일 처음에 세운 기준이 이거예요. 로키는 빼자.
아니 로키를 안 꼽을 수가 없는데 그래. 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 로키 특히 1편하고 5편을 1편하고 이어서 5편하고. 보자. 이어서 보면 이거는 막 로키 그리고 1편 최고예요. 이 진짜 이 정말 아니 로키는 그리고 이렇게 하자. 그냥 각자의 그러니까 우리 공통된 로키는 그걸 좀- 하나 넣읍시다. 로키는 로키는 빼고 가자. 5편이 진짜 전 너무 짠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되지만 1편하고 5편을 연장선상에 놓고 보면 너무 짠해서 로키 1편은 정말 걸작이에요. 5편도 걸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편도 물론 걸작인데 1편은 정말 대단하죠. 작품 자체가 너무 미쳤지. 좋고 그리고 빌 콘티의 그 음악 그 Going the Gonna Fly Distance, Now, Gonna Going the Fly Now, Distance, Going the 뭐. Distance를 네. 들으면은 그냥 괜히 울컥해요. 그 노래 들으면 왠지 무슨 마지막 결승점을 낸 것 같고 그 영화 발표한 이후로 한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이걸 스포츠 중계 백음악으로 썼으니까 권투만 하면 이 음악이 나와. 그리고 사실 로키 그 영화 자체도 그렇지만 영화 뒤에 있는 실베스타 스텔론의 그 실제 스토리도 진짜 감동적이잖아요. 끝내주죠 진짜. 음. 각본도 쓴 걸로 제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게 예, 각본이 본인이 어떻게 만든 되냐면요. 이야기다. 각본을 썼어요. 그러고선 들고 갑니다 제작자에게. 그러니까 각본이 좋으니까 이거 좋아 만들자. 근데 저를 주연으로 써주시지 않으면 안 만들 겁니다라고 로키가 실베스타 스텔론이 그냥. 근데 실베스타 스텔론은 그 전까지만 해도 말하자면 포르노 배우에 가까운 배우였거든요. 그렇죠. 그 누가 써줘 안 써주는 거야. 근데 그 각본이 팔린다는 걸 알면서도 배를 골무면서도 내가 주연으로 갈 때까지는 이 영화를 만들지 않겠다 해서 계속 들고 다니다가 겨우겨우 만듭니다.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럼요. 저는 그냥 산다 그러면 대충 가격 맞으면 뭐 좀 아니 뭐 가격 안 맞아도 살짝 뭐 간 보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면 줍니다 그냥. 장사꾼이 판대는데 사는 사람 있으면 파는 겁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지금까지 한 두세 편 팔았는데 3편 됐거든요.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단 돈 준다면 팝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저는 기준이 일단 로키는 빼자가 기준이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뻔한 영화 빼고 그다음에 메시지 있는 영화를 꼽자. 뭐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베스트 오케이. 3부터 가겠습니다. 이제 PD 베스트 3 뭐예요? 네, 저 세 번째 영화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그 영화입니다. 이 겹쳤어요. 저 블라인드 사이드가 2등이거든요. 오. 겹쳤습니다. 네, 여기 산드라 블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마이클 오어라는 네, 그 마이클 오어의 실제 스토리죠. 스토리를 담는데 뭐 스토리는 간단해요. 아까 김은주 PD가 얘기하는 거 비슷한 똑같은 스토리야. 정말 그 사실 이 체격 자체가 재능이 되는 스포츠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쵸. 뭐 수영만 해도 일단 키가 커야 돼요. 네.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 2m 정도. 네. 그럼 2m 정도 돼야지. 근데 마찬가지로 이 미식축구란 것도 일단 이 떠바리 흔히 말하는 떠바리가 있어야지 제가 아무리 빨라도 미식축구를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본적인 떠바리가 한 190대 몸무게 100kg 넘어야 되는데 정말 거대한 덩치를 가진 흑인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말하자면 후원자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더구나 가정이 너무 불우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이죠. 그런 이제 아까 말한 정말 큰 장애를 가진 이 청년이 있는데 우연히 한 백인 여자의 눈에 띕니다. 근데 백인 여자가 하필이면 잘 사는 여자예요. 아까 스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제 스승이 아니라 후원자로 이제 그 개념이 대체되는 거죠. 차가 2대 있는데 둘 다 BMW. 그렇죠. 그 여자가 이제 이 청년을 이제 말하자면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재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되게 의구심을 품어요. 왜 그러냐? 위험하다. 너의 집안을 얘가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 소년을 잘 키워서 훌륭한 선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또 오해가 생겨요. 얘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해보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러니까. 명성을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뭐 하는데 이런 많은 오해를 말하자면 물리치고 끝까지 그 소년을 후원해주고 그 소년은 마침내 정말로 훌륭한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아까 말한 거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 산드라 블록이 이걸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어요. 산드라 블록이 연기가 말하자면 상업 영화의 연기로서 굉장히 좋은 연기를 잘해요. 아주 매력적이고. 하지만 여우조연상을 받을 연기를 하진 그렇죠. 않죠. 상을 받을 연기를 하지 않지만 이 영화 보면 나는 이 여자가 이렇게 연기를 잘했나 싶은 아니 생각이 그게 아니고 들어요. 캐릭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캐릭터가 느껴요. 너무 좋아. 캐릭터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웬만한 여자가 나와서 그냥 연기하면 여우조연상 예전에 받겠어요. 이승훈 PD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배우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연기를 잘하는 것만큼 시나리오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쵸. 그랬는데 능력인 거예요. 네. 사실 산드라 블록이 이 영화를 안 해도 될 만한 커리어거든요. 네. 돈도 그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돈이 필요했나? 그 남편 있잖아요. 섹스 중독 그 남편. 그러고 오토바이 보니 좋아하는 아저씨. 오늘은 이혼 소식이 없었네. 좀 이따 다시 얘기합시다. 하여튼 뭐 하여튼 지금 사정은 모르겠지만 굳이 이 영화 말하자면 작은 사이즈 영화거든요. 산드라 블록이 그동안 찍었던 필모그래피에 비하면 거의 한 앞뒤로 한 5년 사이에 가장 저예산일 수도 있어요. 영화가. 이런 영화에 출연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감이 왔다는 거죠. 근데 작은데 여기 대박이 났죠. 영화 작은데 대박이 났어요. 근데 산드라 블록 연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영화에선 너무 좋았어요. 아, 그 집이 꽤 부유하긴 한데
어떤 동정심도 가지고 사회에 대한 네. 자기가 이렇게 좀 책임감도 책임감도 있고 이런 연기를 너무 잘 소화했어. 사실 이걸 조금 의식이 있거나 아니면 네. 약간 반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이건 미제국주의 그렇게 생각할 수도 냄새가 있죠. 구역질이 너무 많이 난다는 그건 얘기 그렇게 할 얘기한 수 사람은 있어요.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저는 어.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보편적인 감동을 주고 네. 있어요. 분명히. 저는 분명히. 되게 제가 되게 좋았던 장면은 그거였어요. 왜 부잣집 만화님들끼리 막 밥 먹고 이러면서 뭐 아유 니네 어디 뭐 드나들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딱히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하는 이 느낌이 그 호텔 뭐 어딘가 네, 식당인가 어딘가 되게 근사한 명장면이었다고 식당에서.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하여튼 느낌 그래서 좋지. 블라인드 사이드 꼽아봤어요. 그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2위에서 이건 좀 길게 얘기를 해야죠. 같이 뭐. 얘기하면 제가 이따 되겠네. 2위 때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이게 감독이 존리 행콕 감독이 존리 하신 행콕. 건데 존리 행콕 감독도 지난주랑 겹칩니다. 스노우 화이트 앤드 헌츠맨의 각본 쓰셨어요. 헐리우드 이 이거 동네가 무슨 좋네. 좀- 네. 얽히는 느낌인데. 그래갖고 그런 감독님이시구나. 그리고 저 미식 축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미식 축구 같은 경우엔 다른 스포츠랑 좀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미식 축구 같은 경우에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세계예요. 예를 들면 농구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슬램덩크에서도 보듯이 뭐 그냥 키도 별로 안 크고 비리비리하고 이런 애가 슛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슛의 달인이 된다든지 뭐 패스를 되게 잘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미식 축구는 예를 들면 러닝백이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공 들고 뛰는 포지션인데 4.2초에 30m였나 몇 야드였나 하여튼 몇 야드를 뛸 수 있는 선수와 4.3초에 그 야드를 뛰는 선수는 몸값이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10만 불 받는 선수는 4.3초에 뛴다면 200만 불 받는 선수는 4.2초에 뛰어요. 그럼 4.4초에 뛰는 선수는 어떻게 되냐면 못 올라와요. NFL에. 그런 식으로 신체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타고난 능력까지. 재능,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아예 갈 수 없는 세계예요. 접근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그 왜 요새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그 대만계 농구 선수가 NBA에서 되게 날리고 있는데 그런 식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미식축구는 되게 독특한 스포츠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뭐 무슨 엉덩이와 무슨 다리와 뭐 이런 애를 가지면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그런 애들 없으니까. 그 영화의 제목인 블라인드 사이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중의적으로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풋볼 용어가 있죠. 예. 걔 포지션이 이제 레프트 태클이었나? 뭐 하여튼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포지션의 역할이 뭐냐면 쿼터백이라고 공을 이제 말하자면 그 농구로 치면 포인트가 되는데 공을 여기저기에 뿌려주는 포지션이에요. 근데 걔가 공을 뿌리려면 전후좌우를 둘러봐야 되는데 전후좌우를 둘러보는 사이에 자기 뒤는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 뒤를 보호해줄 누군가 있어야 안심하고 공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를 가르쳐서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 플러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포지션이 쉽게 이제 말하면 보디가드 생각하면 돼요. 네, 예. 그게 보디가드. 마이클 오어의 포지션인데 지켜주는. 그거 플러스 이 사회에 블라인드 사이드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많은 곳들이 있다라는 그래. 우리 사회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모르는 어떤 어려운 분들과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린 전혀 보지 못해. 이 중의적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했는데 이 제목도 정말 잘 지었어요. 영화 되게 좋은 영화예요. 예. 한번 좀 꼭 보시길 바래요. 네, 만약 이거는 안 정말 보신 분들 볼만해요. 계시면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에서 상영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 영화를 꼽은 것도 아, 있어요. 사실은. 그런가? 애니 기브 선데이랑 이거랑 사실 되게 망설였는데 일부러 이 영화를 꼽은 이유가 우리나라의 상영이 거의 상영과도 너무 적었나 아니면 아예 안 했나 굉장히 묻힌 영화예요. 우리나라에. 저는 스포츠 영화도 별로 안 좋아하고 게다가 미식 축구 영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봐야 되나 근데 저희 집사람이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왜 이걸 갔는데 제가 사실 따뜻한 영화를 되게 싫어해요. 따뜻하진 그게 목소리부터 그렇게 들려요. 제가 따뜻한 영화를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따뜻한 건 그런 것들이 많죠. 동정심이. 근데 블라인드 사이드에 나오는 이 선의는 한없이 따뜻한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따뜻함, 정말 따뜻하면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참 좋았습니다. 재밌는 영화였어요. 네. 찾아가 꼭 보세요. 김은정 PD 3위 뭐였습니까? 제 3위는 미식 축구 얘기가 나왔는데 제 3위는 축구 영화입니다. 아 축구 영화 많지 않은데 축구 영화가 스포츠 영화 중에 별로 되게 없어요. 없어요. 축구 영화 슈팅 별로 라이크 베컴 정도가 유명한 영화죠. 축구 영화 별로 없어요. 축구 영화 별로 없는데. 혹시 소림 축구? 빙고. 정답 맞추셨어요. 이건 명작이에요. 정말 이렇게 웃긴 영화가 없어요. 이 소림 축구원슬과 축구는 소림. 그러고 보면 우리 주성치 영화 특집 한번 해야 돼요. 주성치 영화는 하나의 장르죠. 주성치 영화는 주성치 영화로 따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주성치 영화 한번 그래, 갑시다. 그래, 나는 그래. 한 10편 이상 본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킹 처음에 수영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난 엄청 날리기 많이 시작하기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날리기 시작한 건 사실 서유기 월광보합 때부터 날리기 시작을 했죠. 정말 많이 봤어요. 월광보합. 예. 이제 이 영화는 제가 사실은 중문과 출신인데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또 중문과 중문과에 딱 입학을 하면은 네.
그 이제 저희 그 왜 학생회관 같은 데서 이제 줄 서서 밥 먹잖아요. 식판에다 밥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중문과에 초반에 이제 3월달에 입학을 하면은 서로 지가 홍콩 영화 더 많이 봤다 이게 이제 배틀이 붙어요. 이게 중문과만의 약간 특징인데. 드론 배틀인데요? 중문과 애들은 서로 누구까지 아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제가 95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95년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로 뭐 장만옥이라든지 이런 배우 꼽으면은 없어 보여. 거기서 좀 없어 보여요. 무시다 가는 거지. 약간 좀 너무 그 메인스트림의 배우를 꼽아버리면은 뭐 왕조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없어 보여. 투수 누구 좋아하는데 선동열 좋아요. 이러면 없어 보이지. 그래서 거기서는 최소한 구숙정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아. 근데 사실 구숙정은 종려시 정도. 그 정도 나와야 돼. 구숙정은 이 30대 후반에 어떤 홍콩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라면 아실 걸 모르시죠? 몰라요 저는. 홍콩 영화 안 좋아해서 저는 알죠. 저는 아세요? 알죠. 전 구숙정 알죠. 몰라요. 종려시를 하는데 구숙정을 모르겠어요. 이 그래요? 양반. 정말 구숙정.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약간 에로 영화 빌도 있는 영화도 찍으시고 아주. 많이 찍었지. 정말 좋았는데 서기 전에 서기라고 보시면 돼요. 서기 전에 뭐 훨씬 전에 말하자면 시티헌터. 구숙정의 우리나라 대표작은 시티헌터죠. 성룡과 찍은. 시티헌터 정말 아시는구나 정말. 정말 그 서기 전에 그 서기 서기란 배우 전에도 그런 배우가 있었는데 하여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서로 막 주고받는데 그때 이제 두 가의 파로 나뉩니다. 주성치를 인정하는 파와 주성치를 쌩까는 파. 그럴 수 있죠. 그 두 개의 파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감독들은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주성치는 정말 호불호가 딱 갈려요. 주성치를 좋아하는 파는 너무 좋아하고 싫어하는 애들은 너무 싫어해요. 임신하고 비슷한 거죠. 임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지 임신 한지 안 한지 이 중간 상태가 없는. 뭔 소리야? 그게 도대체 기로 정말. 아캬캬캬 같은 거. 계속 파이어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발언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계속해봐요. 하여간 이제 저는 이제 고백하건데 주성치 쌩까는 파였어요. 아하. 저는 주성치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주성치가 나왔던 그 뭐 도학 유령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기는 봤는데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주성치가 이제 후기에 들어서 자기 색깔을 확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제 주성치를 쌩까는 파였는데 어느 날인가 소림축구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을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당시에 그 한밤의 TV라는 연애 정보 프로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주성치 인터뷰하고 뭐 기자 시사회를 취재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너무 짜증난 거야. 왜냐면은 정말 영화 취재는 사실 막내에게 주어지지 않는 취재거든요. 막내들은 보통 CF 촬영장 보내요. 한 컷 찍는데 3시간 세팅하고 조명 세팅하고 졸라 기다리는 그런 데만 보냈는데 영화를 하나 보냈는데 내가 재미없는 진짜 제일 싫어하는 진짜 주성치 영화를 보낸 거야. 너무 짜증이 나서 갔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영화를 봤잖아요. 내 스스로 그동안 주성치를 쌩깠던 게 반성되게 만들 정도로 정말 내가 아까 에어트리님께 정말 그 사죄하는 심정을 그때 한번 또 느꼈어요. 정말 내가 주성치를 왜 그동안 이렇게 무시했나. 에어트림님을 왜 그동안 무시했나.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정말 주성치에 반성하고 너무나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 이 영화는 정말 유치함의 끝이에요. 끝장이죠. 끝장인데 말하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줄거리의 그 클리셰를 그대로 달려갑니다. 주성치가 정말 최고의 선수였는데 자기는 그 담합에 끼지 않기 때문에 린치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발목이 아작이 나죠. 이제 혼자 막 되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은 막 발 힘이 장난이 아니야. 발로 뭘 뻥뻥 차면은 막 벽에 날아가고 뻥뻥 무너지고 막 날아가고 이러는 거야. 막 거기에 또 이제 뭐 오맹달 이런 사람들이 또 같이 낍니다. 오맹달이 꼭 나야죠. 오맹달이 꼭 나야지. 옛날에 그 친구들을 찾아가요. 근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찌질하게 살고 있어요. 어렵게. 하나같이 또 모읍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신감을 심어줘요.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나쁜 놈들 담합하고 이런 나쁜 놈들을 물리칩니다. 조미, 오맹달, 주성치. 정말 이 영화는 한번 못 보신 분들에게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나는 너무 거기서 휴머니티를 느꼈던 게 그 만두가게 아가씨 알아요? 조미. 야, 나는 그 시퀀스 너무 훌륭한 것 같아 정말. 혹시 그 시퀀스 생각나세요? 그 이렇게 생각나요. 밀가루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태극권식으로 해가지고 반죽을 하는데 땀이 한 방울 똑 떨어집니다. 정말 그런 시퀀스들. 진짜 유치한 시퀀스인데 그리고 사실 그 되게 난데없는 시퀀스예요. 영화 항상 보면 전혀 그냥 툭 집어넣는데 감동적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들죠.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정말 주성치 영화의 특징은 말로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말로 하면 알 수가 말로는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그러니까 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설명할 말로 방법이. 들으면 되게 유치하지.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유치하긴 한데 감동이 있다니까. 아니 제목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목도 홍콩 로보캅 이런 거 들으면 뭐라고 말? 아메리칸 뭐라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진짜로. 쿵푸호슬. 홍콩 레옹 아니 쿵푸스만 해도 훌륭하지만 홍콩 레옹. 홍콩 레옹.
아 정말. 와사비 레옹도 있었는데 와사비 레옹. 와사비 레옹 와사비 레옹 있어요. 와사비 레옹은 좀 다른 영화고. 나 예. 심지어 봤어 와사비 레옹. 참나. 하여튼간에 주성치 영화의 특징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뭐 논하고 이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주성치 영화는 먹어줘 봐 외에는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막 유치하고 더럽고 막 이런 시퀀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작 시극지왕 이후부터 보면 편차도 별로 없어요. 다 괜찮아요. 문화. 그러니까 그- 망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소림축구 이후로부터 뭔가 약간 이 사람들 작가가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뭐 쿵쿵 버스를 다 보셨죠 그런 영화들 괜찮아요.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이제 영화는 아니고 만화인데 주성치 영화랑 비슷한 느낌으로 하는 그 만화가 키드갱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꽤 알아요. 그 유명한 영화. 만화 나는 있어요. 그거 봤는데 만화. 음. 조포크한테 그. 예, 키드갱이라는 만화를 그린 신영우 작가 만화가 있는데 그 작가 만화가 그래요. 말로 들으면 이게 뭐 재밌다고 뻔한 거래. 여기서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 설마 이게 나오진 않겠지. 그걸 해요. 그걸 하는데 웃겨. 주성치 영화가 그렇잖아요. 설마 여기서 그걸 하진 않겠지. 입술이 터지진 않겠지만 입술이 터지고. 근데 웃겨. 설마 발로 차를 차는데 차가 날아가진 않겠지. 한데 차가 날아가. 설마 달리기를 하는데 발이 막 확 돌아가진 않겠지. 돌아가요. 근데 웃게 되는 팔이 거죠. 늘어나진 않겠지. 근데 팔이 한 늘어나. 10m 늘어나. 근데 영화가 유치해서 그렇지 이 촬영 굉장히 잘한 촬영입니다. 아, 촬영은 잘했죠. 그 컴퓨터 CG 같은 네. 것들 뭐 축구 공이 날아가는 씬이라든지 네, 재밌어요. 아니면은 뭐 네. 건물이 무너지는 거 이런 것들 어. 의외로 잘 찍었어요. 저 이 영화 정말 최고의 스포츠 영화로 꼽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의 3위는 토니 스콧 감독의 우리 스콧 형제 사랑하니까 더 팬입니다. 더 팬. 아 이거 좋죠. 더 팬. 이거는 사실 그 스릴러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스포츠 영화라고 말하기 영화, 어렵죠. 스포츠 소재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선수니까, 뭐 선수가 저는 이 나오니까. 영화를 굉장히 우리 언제지 대학교 때인가 96년 영화입니다. 그죠 96년. 네. 그때 봤는데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저 영화. 스토리가 기억나요. 비 오는 날 봤는데 정말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로버트 드니로의 네. 연기와 그 남자 누구지 까만해? 웨슬리 스나이스. 웨슬리 스나이스의 그 연기도 너무 좋고 정말 알토란 같은 스릴러 영화예요. 그래요. 그러고 보면 이 영화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사실 만능 스포츠맨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덩크슛이라고 나온 화이트맨 캔 점프라는 뭐 이런 영화도 있는데 보면 아니 발음이 왜 그래 도대체? 오케이 갑시다. 발음이 문제가 아니고 화이트맨 소리가. 캔 점프 갑시다. 캬캬캬. 그런 영화들을 보면 운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야구 영화를 찍으면 보통 우리나라에 왜 공포의 구단 얼마 전에 했지만 야구 영화 보통 보면 어색하거든요. 누가 봐도 저건 잘할 것 같지 않은데 잘한다고 우겨. 잘한다 우기는 거야. 저거는 누가 봐도 87kg인데 148kg래. 그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싫은데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나오는 스포츠 영화는 그렇지가 않아. 꽤 이거는 정말 홈런을 칠 수 있겠구나 이런 네. 느낌이 들어요. 웨슬리 아저씨는 딱 봐도 다 잘하게 생겼어요. 몸으로 하는 거는. 네, 그래가지고 몸땡이 봐. 잘하게. 파이어볼도 심상치 않을 것 같기도. 근데 그리고 그 더 팬 얘기하니까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로버트 더니로가 그 더 팬보다는 훨씬 더 의존하긴 하지만 5년쯤 전에 찍은 영화 중에 케이피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케이피어 있죠. 92년인가 90. 스릴러의 명작이에요. 91년입니다. 91년. 제가 스릴러 영화 한 5개 꼽으면 92년이다. 사후에 들어갔는데 그 계보를 살짝 사실 솔직히 말하면 케이피어보다 좀 떨어지는데 긴장감이나 이런 게 스포츠 영화니까 꼽았겠죠. 스릴러 영화라면 안 꼽았겠지만 정말 스포츠와 그 스릴러의 결합이라는 장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영화예요. 저도 지금 캐피어 생각나는데 그 영화 사실 끝내주죠. 돈 별로 안 들였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정말 개쩔어 진짜 케이피어는. 정말 로버트 드니로의 그 말하자면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꼽아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꼽지 않지만 우리는 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제 대작이 아니거든. 그렇지, 대작은 그렇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진짜 자동차 자동차 밑에 매달려가지고 밑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쫓아가는 씬은 정말 철봉에 꼬로 매달려가지고 전화하고 막. 지금 생각해도 나 그 여자 이름 뭐죠? 그 저 딸로 닉놀 딸로 나왔던 그 여자 키 크네 있잖아. 뭐 있는데 왜 있잖아요. 그 누구지? 캘리포니아도 나오고 입술 걔 크고 누구지? 저. 한 14살 때 처음 봤을 것 같은 걔 칼리포니아 나오는 말하는 거지. 나오네. 칼리포니아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줄리엣 비노시가 아니라 걔 완전 이름이 다르지. 걔 완전 다르지. 줄리엣 뭐야? 하여튼 걔가 이제 말하자면 그 닉놀테 그 괴롭힌 딸로 나오는데 한 16살 정도로 나와요 거기. 근데 걔는 학교를 찾아가요 이놈이. 찾아가가지고 꼬셔요 걔를 말로 털어서 그래. 싹 꼬신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그 입술을 만지다가 엄지손가락을 입에 쑥 넣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충격적이에요. 정말 정말 하여튼 팬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케이피어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스릴러 그 계통에서 로버트 디니로의 그 말하자면 일가를 잇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팬이
나 팬이라는 것도 없어요. 팬이 후왕이라고 하지 마세요. 후왕. 후왕만 안 하면 후왕. 근데 팬이 이거 되게 슬펐어요. 저는 슬픈 영화예요. 사실은 뭐냐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르는 노래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웃사이더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아까 흥얼거렸구나. 네, 그게 뭐냐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누구의 이해도 바라지 않고 지난 일에 집착하지 않아. 아무도 이해 못할 말을 하고 돌아서서 웃는 아웃사이더. 근데 이게 뭐냐면 누구의 이해도 바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도 이해를 받지 못하니까 에이 그래 나는 이해받지 못하나 보다. 난 이해를 바라지 말아야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지난 일에 되게 집착해요. 로버트 드니로도 그 지난 자기 옛날 야구 선수 생활에 되게 집착하는데 집착하지 않는 척 하잖아요. 근데 옛날 막 누구한테 이해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그 여우가 심포도를 아우 저 포도는 시어라고 손에 닿지 않는 포도 그렇게 심포도라고 얘기하듯이 누구의 이해도 바라지 않고 지난 일에 집착하지 않아. 난 아웃사이더야.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되게 슬픈 얘기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사이코패스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이코패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받고 싶고 사람들의 네네.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네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구나. 굉장히 그 반대 지점에 있는 게 이제 웨슬리 스나이프스죠. 자기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너무 잘났으니까. 그래갖고 관심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막 사랑해 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런 일까지 저질러서 나 너를 위해서 이것까지 해줬어 그랬더니 아 왜 그렇게까지 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영화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되게 대조적인 영화예요. 그거를 일부러 흑인과 백인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영화에 말이 안 되는 부분은 사실 이겁니다. 거기서 그거를 그냥 웨슬리 스나이프스 그러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네. 하여튼 그 야구 선수의 팬이라 웨슬리 스나이프스의 팬이라고 그러면 설명이 되는데 사실은 로버트 드니로는 그러고 보면 로버트 드니로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팬이에요. 근데 얘는 말하자면 이적해온 선수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뭐 오비 베어스나 LG 트윈스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선수가 이적을 해와요. 그러면 걔도 좋지만 원래 있던 선수도 좋아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보면 거기에 베네치오 델 토로예요. 그게 그 죽는 선수가 베네치오 델 토로인데 자기 원래 좋아하던 응원하던 팀의 선수를 죽여가면서까지 이적해온 선수를 응원하는 건 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야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는 안 가는 얘기죠. 그래, 그럴 수는 없지. 사실 야구를 안 좋아하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하자면 쓰레기 손님인 같은 저는 건 LG 있죠. 팬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LG에서 시작한 사람들 이병규라든지 이런 선수를 더 치는 거지 정성훈이나 이진영처럼 건너온 선수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은 조금 애정도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저도 들어서 그래요. 이병규 때문에 정성훈 때문에 이병규를 칼로 찔렀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사실은 LG 그렇죠. 팬이라면. 그러니까 이적해온 선수는 그만큼 약간 손님 같은 우리 식구 같지 않은 이런 느낌이 건데 그 영화에서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래. 그거를 설명해줄 무언가가 없었다는 그래 거죠. 야구 팬이라면 그건 이해 안 간다. 왜 그렇게까지 웨슬리 스나이프스를 좋아했나? 음. 이렇게 길이란 사람이 왜 바비 레이번이네요. 바비 레이번을 왜 그렇게까지 좋아했나? 뭐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만든 잘 만들었죠. 스릴러이면서 스포츠 영화로서도 딱 떨어지죠. 야구라는 영화 재밌었어. 야구 영화로서도 되게 좋은 영화였어요. 아마 그 로버트 드니로 선생님이 지금 나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만약 이제 시간이 막 10년, 20년 지나서 타계를 하게 되면 그의 뭐 영화 세계가 엄청난 최고의 영화인이잖아요. 말하자면 조명될 텐데 분명히 스릴러 배우로서 뛰어난 스릴러 배우로서의 로버트 드니로도 조명이 될 텐데 90년대 그때 초반이 특히 많았어요. 네, 반드시 빠질 수 없는 작품이 더 팬이죠. 케이피어와 함께 두 작품. 그러고 보면 로버트 드니로 형님은 참 코미디부터 스릴러부터 다 잘해. 못할 게 없어. 최고야 영화인으로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지? 그리고 좋은 작품 너무 많이 찍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 예술 영화의 수준에 택시 달하는 드라이버부터 같은 거 시작해가지고 미트 페어런츠 보면 미트 저 페어런츠 골 때리지. 이재익 PD랑 저랑 왜 늘 하는 자기 두 눈을 두 손가락으로 딱 가리킨 다음에 상대방을 지켜보고 있다. I'm watching you. you, man. I'm watching you, man. 그 동작은 너무 웃겨요. 내가 진짜 싫을 것 같아. 진짜 골 때리죠. 진짜 장인어른 FBI였나? CIA 출신 장인어른이 졸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우리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배우 특집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버트 저도 그 생각 딱 들었는데 로버트 드니로 정도라면은 한 배우를 가지고서 우리가 1시간 동안 떠들 만한 가치가 있다.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뭐 그 이런 되게 거. 오만한 말인데. 사람이 진짜 너무 건방져. 이래서 정모에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나요? 내가 보니까 김은종 PD님의 특징은 오만함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여태까지 비주얼 담당, 사운드 담당에서 이제 오만함 담당으로 넘어가신 것 앞으로는 같아요. 저 오만함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사죄의 아이콘이었잖아요 지난주에. 오만함의 아이콘으로. 오만의 제가 볼 아이콘으로. 때는 최근 들어서 그 선진 문물에 너무 경도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2만 불 이하는 인간 같지도 않은 거야. 어쨌든 그 야쿠자의 여인은 봐야겠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2위 가겠습니다. 이재 PD님 2위 뭐였나요? 전 이번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천하장사 마돈나라는 작품이 아, 있어요. 이거 사실 굉장히 마돈나. 살짝 숨겨진 소품 같은 작품인데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작품인 게 일단 두 명의 감독이 찍었어요. 네. 이혜영이랑 이혜준이라고 두 명 형제인 줄 알죠, 다. 다들 형제인 줄 알죠. 다 형제인 줄 알아. 아무 상관이 없는 대학 동기가 아니에요. 아니 아무 그러니까 상관도 누가 봐도 천하장사 마돈나라는 영화인데 위에 감독 이름 이혜영, 이혜준 써 있으면 형제라고 생각하지. 김곡, 김선 감독과 더불어 형제 감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그냥 대학 동기예요. 그리고 그 세 명 배우들이 이제 많이 나온 영화인데 아무래도 스포츠 영화니까 또 그 씨름 단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네. 선생 많이 나오는데 정말 진짜 깨알 같은 그런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백윤식 씨 나오고 네. 김윤석 씨 김윤석이 아버지로 나오고 나오죠. 유덕환이라는 배우를 발견한 것도 이 영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사실은 스포츠 영화이면 아까 더 팬이 스포츠 영화이면서 또 스릴러 영화였던 것처럼 천하장사 마돈나라는 영화는 스포츠 영화이면서 또 퀴어 영화예요. 사실은. 그렇죠. 성 거기 이제 정체성에 네. 관한. 이덕환이 자기가 여자라고 믿거든요. 그것도 퀴어 영화로서의 그 지점도 있고 이 영화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감동을 지었다는 영화가 아니에요. 네. 되게 유쾌하게 찍었어요. 네. 사실 이거를 180도 틀어서 굉장히 진지하고 슬프게 찍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 고등학생을 처절한 고중분투기로 찍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일본의 그 으라차차 스모부나 음. 쉐리 댄스 같은 그런 톤으로 살짝 톤을 한 두세 톤 높여서 정상보다 분명히 현실감은 없어요. 현실이 절대 이렇게 네. 밝고 명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관객들도 그걸 다 알면서도 봐주게 되고 응원하게 되는 힘이 있는 영화라고 그 생각해요. 노골적으로 아니라고 나오는 장면이 왜 아들이 아버지를 집어던지는 장면이 하나 나오잖아요. 저기까지 집어던지고 한 8m 집어던지잖아요. 그 골 때리죠. 이제 스포츠 영화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 류랑 기자, 영화 담당 기자인 류랑 기자가 제 마음속에 1위는 무조건 천하장사 마돈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볼 줄 아네 그 친구가. 한편 나와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 한 번은 꼽으리라 그래.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아까 그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찌질이었던 애가 자기의 재능을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혹시 보셨는지 전 자꾸 오늘 만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스포츠 만화는 되게 좋은 만화가 많거든요. 스포츠 영화는 영화보다 훨씬 유리해요 만화가. 네, 만화가 스포츠 심리 표현이 얘기를 좋아서 하니까. 정지 장면으로 나가기 그래. 때문에 그 더 파이팅이라고 우리나라는 더 파이팅이라고 나왔고 일본 제목은 하지메노 이포라고 이제 권투 만화가 있어요. 되게 같은 구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참고를 했지 싶은데 그 그냥 왕따였고 찌질이었던 말하자면 어선 가게의 아들이었던 이제 이포라는 애가 일보라는 애가 자기의 재능을 깨달으면서 권투에 뛰어들어서 권투를 한 발 한 발 성장하게 되는 착실한 성장 이야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구도인데 여기서는 이제 동성애라는 걸 집어넣어서 살짝 비틀었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전형적인 구도가 감춰진 느낌이 있어요. 그거 잘 감췄어요. 그것도 그렇고 마돈나가 좋았던 게 구성이 굉장히 알차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알차죠. 상금이 왜 필요하냐? 네. 내가 이 성전환 네. 수술비를 마련하기 네. 위해서 상금을 타야 된다. 그런 네. 것들이 억지스럽지 네. 않고 정말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이 시청자들이 이 영화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네. 없이 구성이 탄탄하게 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봉한 해가 2006년인데 2006년이라는 해는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어떤 해냐면 괴물이 개봉한 해예요. 그 하나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영화 중인 1위죠. 관객 수가 1,000만 명을 훌쩍 뛰어 1,300만에 이르는. 근데 각본상을 지금 천하장사 마돈나가 휩쓸었어요. 괴물.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괴물 그 청아람의 그 최영배 대표하고 그 이혜영 감독하고 원래 26년을 만들려고 하다가 맞아요. 그게 한 몇 년 전에 펀딩이 안 돼가지고 빠그러지고 맞아요. 네. 요번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요. 네, 지금 감독이 바뀌었어요. 근데 네. 감독은 그냥 그 저기로 바뀌었어요. 그 후궁의 미술 감독 하시던 분이 메가폰을 잡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뭐 10,000원, 20,000원씩 그 외 여러 가지 여러 크라우드 사람들한테 펀딩이라고 크라우드 펀딩. 아 역시 전문 용어가 팍팍 튀어나오네. 그걸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고사도 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알려진 얘기지만 제가 업계에 있으니까 그 사이 감독이 여러 번 붙었다. 그쵸. 많이 여러 번. 바뀌었죠. 저랑 같이 원더풀 라디오 했던 권칠희 감독도 작년 겨울인가 원더풀 라디오 찍은 직후에 저랑 술 한 먹었는데 그 이제 그 30년이죠 지금 29년이었나? 30년. 하도 벌써 발렌타인 30년 29년인가 30년인가 숙성이 너무 되고 있어. 숙성. 그거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하시는구나 했더니 또 바뀌었군요. 그 괴물 관련돼서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괴물 2를 그 뭐야? 역시 청아람이죠. 예. 괴물 2를 이제 어떻게 됐냐면 괴물을 찍고 나서 괴물 2를 찍자 했는데 봉준호 감독이 날 안 찍겠어 그러고 빠진 거예요. 청원하면서 이제 찍어야 되게 된 거야. 뭐 투자도 받았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어디선가 이제 술을 먹다가 강풀 씨랑 얘기를 한 거예요. 그 26년의 원작자인 26년의 원작자인 강풀 씨랑 이제 얘기가 나왔어. 괴물 2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스토리를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괴물이 그렇게 한꺼번에 이걸 뿌렸는데 한 마리만 나왔겠냐 이거야. 여러 마리가 나왔다 이거야. 그 여러 마리가 청계천에 숨어 있었는데 청계천 공사를 하면서 청계천을 까니까 괴물이 여러 마리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로 이제 이렇게 찍으면 간단하지 않아요. 또 그거 좋다 그러고선 이제 찍자고 그랬어요. 찍자고 강프 씨가 돈까지 받았어. 근데 이제 그때 대통령이 바뀐 거죠. 그래갖고 없던 일로. 이 양반 최영배 대표 아주 없던 일로 많이 당하는구만. 네. 아유. 천왕산 마돈나 얘기를 마저 하자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세 명의 배우 말고도 이연이라는 또 안타깝게도 지금은 고 이연 씨가 됐죠. 네. 예, 죽었습니다. 오토바이 네,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죽었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 깨알 같은 재미가 음악이 괜찮아요. 이 영화가. 아, 예. 우리나라 영화들이 사실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탄탄해지고 좋은데 특히나 우리나라 스토리텔링이 되게 좋은데 정서도 좋고 좋은데 음악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돈 때문에 그런데 이 음악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 네,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면 이 천왕산 마돈나만 해도 마돈나가 들어가고 이 테마가 라이커 버진이야. 라이커 버진을 돈 줘야 들으면서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의 이야기예요. 음. 라이커 버진 처음에 나와요. 근데 약간 삐짜로 나오거든요. 마돈나 그 원곡이 아니라 삐짜로 나오는데 제가 관계자를 알아서 물어봤어요. 마돈나 거 왜 굳이 조금 돈 더 주고 마돈나 거 쓰지 그러냐니까 조금이 아니야. 우리 영화 제작비보다 좀 더 비싸던데요. 이 영화 만드는 돈보다 마돈나한테 줄 돈이 더 비싸기 때문에 뭐 이런. 근데 그거 얘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아니 그 영화 보셨어요? I Am Sam 보셨어요? 봤죠. 거기에 있는 모든 비틀즈 음악이 비틀즈 음악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영화 네. 모든 게 전부 다 리메이크, 리메이크예요. 100% 리메이크. 비틀즈 원작을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리메이크를 다 썼다는 거야. 엄청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아니 써니 그 최근에 보던 써니도 그래요. 써니 같은 경우는 야심차게 만들죠. 왜냐면 전작이 성공했으니까. 그러고선 막 옛날 음악을 열렬히 깔았잖아요.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음악이 저 릭 애슬리의 Together Forever. 아니죠, Never Gonna 아니죠. Give You Up. Never Never Gonna Gonna Give You Give You Up을 쓰고 Up. 싶었는데 그게 이제 저 신디 로퍼의 Girl Just Girls Want Just Wanna Have Some Fun. 그걸로 바뀐 이유가 오카네가 까네. 하여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돈나 노래를 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천호선 마돈나의 음악은 깨알 같고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또 슈퍼키드라는 재밌는 밴드가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아주 그냥 깨알같이 잘 살고 마무리하는데 있으니까 예, 슈퍼키드. 참 깔끔하게 떨어진 스포츠 영화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얘기하긴 뭐하지만 주장의 연기는 좀 어색하지 않아요? 아 많이 어색했죠. 거기 그 김덕수 씨 아들이 또 한 명 나와요. 네, 슈퍼부죠? 슈퍼 사이즈. 슈퍼 사이즈. 슈퍼 사이즈 나오죠. 하여튼 뭐 깨알 같은 그 아버지 김윤석 아버지 뭐 네. 깨알 같은 이런 또 재미들이 있습니다. 네. 출연하는 배우들이. 재밌습니다. 살펴보세요. 김은정 PD 두 2위는 번째 영화. 저의 2위 영화는 프로레슬링에 관한 영화 더 더 레슬러. 레슬러. 야. 미키 루크. 미키로크 형. 정말 우리 섹시의 아이콘이었지만 근데 이 영화를 못 봤네. 미키로크 영화 이 레슬러. 이 영화 못 보셨어요? 봤어. 아 꼭 보세요. 꼭 빨리 보세요. 근데 봐야지 하면서 영화를 못 봤네. 이게 또 미키 루크 인생하고 이렇게 겹쳐서 되게 미키로크를 좋아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미키로크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옛날 영화까지 다 봤거든요. 홈보이, 자니 앤섬 이런 거 다 본 사람이에요. 진짜 엔젤아트 이런 거 다 봤는데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걸작은 역시 나인 나인 아프죠. 아프죠. 와일드 오브 기드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아, 잘만 킹의 우리 잘만킹 델타 오브 비너스를 자랑하시는 델타 오브 그 잘만킹 형은 정말 그 당시에 말하자면 에로 영화계의 거장이었던 것 같아. 그럼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찍지? 우리 잘만킹 형은. 너무 잘 찍어요. 근데 이름이 진짜 잘만킹 맞나요? 맞아요. 잘만 킹 맞아요. 제트. 잘만 하면 왕이다. 잘만 하면 왕이다. 잘만 킹. 아 정말 난 이렇게 잘만한가? 나 잘만한가? 냉장고에 있는 잼들이 난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정말 참 아이스크림을 또 그렇게 먹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더 레슬러라는 영화는 사실은 아까 뭐 무슨 얘기 하셨지? 세 번째 영화로 꼽으신 게 그 뭐였죠 아까? 뭐요? 블라인드 사이드. 그 영화였나? 하여튼 아까 누가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영화와 배우와 너무나 겹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화 내용과 이 배우의 인생 미키로크의 인생이. 이게 진짜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네. 미키 루크를 상정하고 시나리오를 쓴 거지. 그렇다고 봐야죠. 이거는 시나리오를 먼저 써놓고 섭외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미키로가 부활을 했어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다른 배우로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영화가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누구를 섭외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는 예를 들어서 김윤석이 해야만 해. 송강호가 해야만 해라는 아예 상정을 하고 쓴 시나리오의 쾌감이 있거든요. 인생이 겹쳐지는. 인생이 겹쳐져요. 정말 그 레슬러의 그 인생과 이 말하자면 미키 루크의 인생 아시죠, 여러분? 그 복싱 선수로 또 잘 나가는 배우 하다가 갑자기 복싱 선수로 나가지고 얼굴이 다 망가져요. 그래가지고 배우로서의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 씬인가? 뭐였지? 그 영화 뭐였지? 뭐요? 그 왜 그 악당으로 나오는 거였지 왜?
악당으로 주로 나오셨나요? 요즘은 다 악당으로 나와요. 아니 아이언맨에서 악당으로 나오고. 그 약간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있잖아. 이렇게 막 아이언맨 아니 그 이렇게 막 흑백으로 막 나오고 막 그런 영화 있잖아. 신시티? 신시티. 신시티에서도 사실 괴물로 나오잖아. 괴물로 사실. 나오죠. 얼굴 다 망가지. 이렇게 돼버린 상태가 된 거야. 음. 근데 이 미키리쿠가 말하자면 부활을 레슬러를 통해서 했듯이 영화에서도 말하자면 과거 왕년에 그 잘 나가던 프로 레슬러가 약물에 중독되고 막 이래 하다가 결국 말하자면 다시 한번 짠하고 자기의 어떤 그 존재 가치를 가족들에게 드러내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들이 되게 리얼해요. 그 이렇게 테이핑을 하는 장면 하나하나부터가 정말 이 사람이 권투 복싱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온 몸이 정말 그 뭔가 격투기 하는 사람의 느낌이 막 몸이나 뭐 한 손이나 사람이나 안 발이나 사람은 몸이 다르죠. 그죠. 그 느낌이 너무 나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한번 보시면은 뭔가 짠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제가 레슬러. 미키루쿠를 워낙 좋아해서 그 초기작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음. 마플라이부터 뭐 자니 앤썸, 홈보이, 뭐 엔젤아트 이런 거 보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미키루쿠 20대 후반에서 30대 빛이 나죠, 초반의 빛이 미키루쿠는 빛이 나. 쩔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매력적인 얼굴. 그냥 한번 주고 싶은 얼굴이에요. 오늘 줄 수 저는 줄 수 없죠. 하지만 오늘 정말 줄 수 있겠니 하면 왠지 줘야 될 것 같은 어, 느낌. 오빠한테 줄래? 이러면 당연히 줘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절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왠지 정말 그거는 이게 어린 애기가 있는데 막 걔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애가 있는데 그냥 때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게 왠지 오늘 줄 수 있겠니 하는데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랬던 남자가 말하자면 그랬던 남자가 여기 마리사 토메이라고 이렇게 쇼걸이 나옵니다. 네. 그 스트릿 바를 찾아가는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랬던 남자가 이 여자한테 그렇게 매달리는데도 여자가 이렇게 은근슬쩍 거절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페이소스가 느껴지는 거죠. 이랬던 남자가 이 잘생겼던 남자가 이렇게 막 차이고 막 이런 그런 데서 느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나이나피크로 완전 대박 나고 그다음 와일드 오키드 이런 영화들 한참 나올 때 미키루크는 당시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뭐 스크린부터 시작해서 이런 잡지들에서 좋아하는 배우 하면 항상 1위 아니면 2위. 스크린과 로드쇼죠. 항상 이런 일이 스크린 로드쇼에서 항상 그 청바지에 흰 티 입고 나왔던 그 미키루크 모습. 정말 그 약간 거만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한 두 발짝 좀 떨어지는 그런 표정. 맞아. 묘하게 웃고 부인인가 있는. 여자친구 올강냉이 하고 나서 찌그러졌죠. 그런 사건 말고도 안 좋은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한 10년 정도는 안 좋은 사건밖에 없어요. 이 사람. 10년 내내 사고만 친 사람이야. 마약하고 정말. 알코올 중독에 뭐 사람 때리고. 그러니까 뭐 그것과 이제 레슬러가 굉장히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레슬러를 안 보신 분이 이제 보시려고 그런다면 미키루크를 잘 모른다 그러면 미키루크의 인생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 보시면 그렇죠.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그 있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에서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미키루크라는 사람이 그 미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다 저지른 한 살인 정도 빼고 다 저지르셨을 아마. 정말 뭐 총기부터 마약, 알코올, 뭐 절도 뭐 너무너무 많아요. 미키루크. 우리나라 치면 5대 범죄 뭐 이런 5대 거를 범죄 다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맞아. 그리고 정말 영화판에서 완전히 쫓겨났다가 아. 이 레슬러라는 영화 한 편으로 그 뒤로는 제법 재밌는 영화를 재밌는 연기를 보여주잖아요. 아이언맨도 보면 재밌잖아요. 미키루크만이 가진 그런 어떤 그 이브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얼굴도 그렇고. 정말 참 특이한 영 배우인 것 같아요. 네, 특이한 배우죠. 참고로 저 이승훈 PD는 정말 안묵지부터 올강내기까지 이 스펙트럼 단어 선택에서 안묵지 얘기했다고 White Man 올강내기는 Can 뭐야? 정말. 와이트맨 캔 점프도 있고.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 그 안묵지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올강내기가 나와. 제 자, 2위는 이승훈 뭐 아까 PD 블라인드 이. 사이드 했기 때문에 네, 넘어갑시다. 오케이. 넘어가기라고 이잭 PD님이 저희 1위는 아까 이 얘기 살짝 나왔는데 전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1위로 달러 골랐습니다. 베이비. 클린트 이스트우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그 형은 진짜 짱인 것 같아. 그 미쳤어. 형은 대박이죠. 그러니까 미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점점 영화를 잘 만들어. 아니 그러고 사실은 더티엘이 이런 거 나올 때만 해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머리 비고 얼굴- 텅 비고 머리 빛내잖아. B급 영화. B급 영화. 아무것도 아닌 거였잖아. B급 배우. 저는 그거가 딱 턴이 됐다고 느낀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사선에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선에서라고 좀 In the 봤어요. Line of 봤어요. Fire. 좋은 영화예요. 정말 이거 끼고서 이제 사 대통령 옆에서. 보디가드 나오는 재밌는 영화인데 영화예요. 거기서부터 갑자기 클린트 이스트가 저는 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 음. 약간 지적인 느낌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깡통이랑 저는 아무것도 그 몰라요였는데 영화와 그다음에 The Unforgiven인가? 뭐지? 용서받지 못한 자들인가? 그때는 이미 거장이 된 다음이죠. 그 그 영화는 영화 최고죠. 그때 나오면서 그냥 퍼펙트 월드 나오면서 그냥 확 그냥 말하자면 작가가 돼버렸죠. 사실 이 그때부터. 사람도 말하자면 그 예전에 20, 30대 때는 그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그러죠. 네. 그 정말 서부 영화만 계속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아저씨가 언젠가부터 갑자기 예술가가 그렇죠. 돼가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어떻게 되냐면 사선에서를 찍고 나서 언포기분이 나오는데 언포기분은 자기 옛날 영화에 대한 말하자면 헌정이에요.
서부 영화잖아요. 본인이 감독까지 직접 하고 자기의 서부 영화에 대한 말하자면 그동안의 서부 영화 옛날에는 굉장히 황금기가 있었는데 이제 완전 쇠락해서 이제 별 볼 일 없는 장르가 그때 되었지만 젊고 멋진 배우였죠. 그 네. 당시에는. 응. 그랬다가 이제 서부 영화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서부 영화에 대한 집대성을 한번 해보겠다는 욕심을 그래서 엄포기분이 나온 건데 엄포기분은 이미 그러니까 변한 다음이고 저는 이제 사선에서 때부터 느낌이 딱 돌았다는 거예요. 사선에서도 좋았어. 작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서부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황야의 무법자, 뭐 그 다음에 장고라고 아세요? 장고, 돌아온 장고가 있어요. 장고, 쉐인 뭐 이런 거. 장고라는 영화가 있는데 끝내줍니다. 마지막에 관 속에다가 따발총, 우리말 따발총을 숨겨놨다가 갈겨버리는데 마지막에 정말 어우 정말 그 당시에 10년 묵었던 스펌을 다 쾌감이- 털어내는 느낌. 그 쾌감이 정말 관에서 땀알줄 꺼냈을 때 다다다다다다 갈길 때 정말 10년 묵은 스펌을 다 쏟아내는 그런 그 느낌이잖아요. 당시에 내 이름은 튜니티 뭐 이런 거 이름은 티니티. 많습니다. 그건 TV 영화 아닌가요? 아니 튜니티도 영화가 영화가 아닌가요? 됐나요? 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TV 영화라 생각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쉐인 정도까지는. 그래고 쉐인 막 마지막에 쉐인 가면 컴백 이러면서 영마차 뭐 하여튼 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아마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앞으로도 좋은 영화를 뭐 나이가 워낙 많긴 하지만 몇 개 더 찍겠지만 또 많이 찍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영화는 그의 아마 탑 3에는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들수 있죠, 영화고 들수 있죠. 2005년에 찍은 영화인데 저는 그리고 그 여자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 배우 3명이 끝내줍니다. 어. 일단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이 당시에 배우로서도 이미 뭐 연기의 달인 끝났고. 연달 개연달. 근데 또 거기 모건 프리먼이라는 정말 또 흑인 개연달, 100개 연달, 흑개 연달이 나옵니다. 야, 좌박개 연달, 우흑개 연달, 백인 흰 고양이든 연기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흑무백묘. 거기에 가운데 힐러리 스웬크가 시멘트를 또 쫙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니까 음. 미쳤지 완전. 아니 근데 진짜. 찍는 것마다 그 후에도 다 걸작이에요. 미스틱 리버, 그랜 그랜 토리노. 토리노. 미스틱 아, 진짜 이 백개 연달, 여개 연달, 흑개 연달 3명이 3개 연달, 3개 연달인데 연기가 정말 이거 보고 이렇게 간단한 스토리가 굉장히 간단한 게 다른 이 스포츠 영화들은 그 아까 김준표 PD가 마치 전범을 얘기해 줬는데 스포츠 영화 얼개를 얘기해 줬는데 그 얼개가 이 밟아가는 과정이 그 영화의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이 영화는 그 부분이 전반부에 다 끝나버려요. 되게 짧게 나와요. 이 여자가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성공한 이야기가 대략 러닝타임으로 따지면 20분 안에 다 끝나요. 길게 안 나와요. 경기도 다 그 점프컷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짧게 탁탁 치고 넘어가고 뭐 몽타주로 넘어가는 경기도 많고 심지어 그러다가 영화가 중반에 그냥 이 여자가 식물인간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가 시작이 돼요. 이 영화가. 이때부터 진짜 연기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액션이 없어 그 다음부터는. 유일한 액션은 병원 찾아가는 거, 사무실에서 고민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그 역의 연달 힐러리 스웬크는 병원에 누워 있는 장면. 여기서부터는 눈빛으로 20분 30분을 깨는 그러니까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 재밌어. 이 후반부가 하나도 안 지루해요. 그걸 보면서 이 액션과 스토리 없이 눈빛 연기로 30분을 버티는 영화구나. 아니 근데 저는 그거에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점은 뭐냐면 그거를 찍고 나서는 뭐 이거는 대단하다고 될 수 있어요. 근데 찍기 전에 이건 찍으면 대단할 거야라고 생각하기 대단한 것 같아요. 찍기 전에 그거를 이거는 눈빛으로만 해도 대단할 거야라고 그거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 영화 안에 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녹아 있는데 그 코치로 나왔던 코치가 아니라 트레이너죠. 원래 이게 상처 접합해주는 전문가 프로페셔널인데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자 주연을 했던 이것도 힐러리 스웬크와의 관계가 묘해요. 이것은 처음에는 분명히 이제 트레이너와 트레이니의 관계로 시작을 했다가 중반 이후가 되면 병실에서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힐러리 스웬크는 물리적으로 남자와 교감을 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 스승이 그 영화 보셨어요? 혹시 더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도 영화인데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눈 못 보는 장님 소녀가 어릴 때부터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스승에게 모든 걸 배워나간 영화인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할아버지 스승에게 남자로서 자기를 대해줄 것을 요구 비슷하게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헬렌 켈러 같은 스토리인데 그러자 인도식 이- 헬렌 켈러 스토리인데 그렇죠. 이 남자 스승이 그 여자에게 키스를 해줘요.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흐르는데 선생님은 나를 위해 스승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라는 나레이션이 깔리는데 짱이다. 이 느낌이 엉엉 울게 돼요. 저 블랙이라는 영화 보시면은 진짜 정말 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지 난 몰랐네. 천장 찍음 이후로 이렇게까지 엉엉 울면서 본 영화는 처음이야. 진짜 근데 제가 인도 영화를 개인적으로 안 보거든요. 여기는 블랙은 여긴 다 같이 춤 안 춰요. 그래요? 저 그것 때문에 안 봐요. 여긴 다 같이 춤 안 춰요. 제가 세월가니가 하도 재밌다고 해서 보다가 빡쳐가지고 여기서 춤 안 춥니다. 여기서만 말하자면 다다라다다 이런 춤추고 이런 집단 이런 저는 그게 너무 근무씬 불편해요. 없습니다, 블랙은. 정말 블랙에는 다행히 떼춤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히트 못 쳤겠는데요?
응? 인도에서 히트 못 쳤겠어. 그런데도 굉장히 성공하고 블랙도. 근데 이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블랙의 감동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EJQT가 지적했던 그 관계에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약간 의사 부녀 관계가, 그러니까 부녀 같은 느낌이 또 살짝 또 들어요. 그렇죠. 트레이너하고 선수의 관계에서 이거 부녀지간 갔다가 마지막엔 결국은 이거 남녀가 정말 되기도 뭐라고 하고. 설명할 수 없는, 말하자면 근데 추하지 않은 그 세 가지 그 말하자면 디테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클린트 이스트 감독이라 배우가 거기서 그 트레이너가 딸이 있긴 해요. 영화에 나오지 않아요. 그 딸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계속 그 리턴 투 샌더 돌아오죠. 딸이 있는데 잃어버린 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는 그 힐러리 스웬크는 아빠가 어릴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트레이너가 선수를 위해서 가운을 만들어줍니다. 그 입고 나갈 때 싸울 때 나가라고. 그리고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영어 까먹었는데 게이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게이러로 영어 단어가 아닌 단어로 뭐라고 한 단어를 딱 써줘요.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 네가 이기면 가르쳐 주겠다라고 딱 해요. 근데 못 이겼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반칙으로 상대 선수가 반칙을 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되거든요. 죽기 직전에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핏줄이란 뜻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때 그 쏴 밀려오는 그 억지 감동이 아니라 정말 참 정말 이 영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 최고의 스포츠 영화. 동쪽의 숲 형은 참 대단하십니다. 이스트 클린트 동님. 진짜 어안이 벙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인간이란 성장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장고가 어떻게 이렇게 되나? 지금 이게 관속에서 따발총 쏘던 사람이 지금 대단해. 그러니까 사실 근데 거장이 되고 나서 이미 20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내놓는 작품들마다 어찌나 그렇게 실망을 안 시키는지. 그리고 신기한 게 장르가 다 너무 달라요. 그 SF 영화도 찍은 게 있어요. 그 달나라 가는 거 영화. 뭐지 있죠, 그거? 스페이스 카우보이. 스페이스 이 영화 참 잘 만들었어요. 더 보면 이 그 노인들 넷이서 같이 달나라 가는 얘기인데 영화 되게 재밌어요. 타미리 존스 나오고 재밌는 양반이에요. 이 양반. 동쪽의 숲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게 참 안타까워요. 더 오래 사셔서 좀 더 작품을 많이 내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연기도 정말 정말 연기도 뭐 너무 연기를 어떻게 잘할까? 자연스럽게 잘할까? 경탄을 금할 수 없는 배우죠. 배우자 감독. 아무튼 감독으로서도 감독으로서도 특급이고 배우로서도 특급이고 이런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튼 개연달 아주 인상적인 단어에서 개연달.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가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백개연달, 여개연달, 흑개연달. 흑묘백묘. 김은종 PD님 1위. 제 1위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이 머릿속에 오고 갔는데 요번에 제가 메일을 받아보다 보니까 저희 청취층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너무 높아요. 그리고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화 관계자도 많고 그래서 이참에 차라리 저는 제 1위 영화로 제 그동안 한 30여 년간 갖고 있었던 궁금증을 하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어릴 때 왜 주말의 명화인가 뭐 EBS 영화인가 이런 데서 제가 본 영화인데 어떤 영화인지 지금 제목이 너무 궁금한 거야. 스토리 이런 건 다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를 좀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 영화 제목을 알려주시면 제가 정말 후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식인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면 지식인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불의 전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마라톤 영화입니다. 스토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디테일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만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아실 수도 있어요. 마라톤 영화입니다. 일단 몇 년 정도 된 영화예요? 언제쯤? 제가 초등학교 때 봤으니까 30년 됐겠네요. 말하자면. 근데 그때 텔레비에서 했으니까 이미 40년 된 거죠. 30-40년 된 영화. 된 영화일 수도 있죠. 70년대 제작으로 짐작되는.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정도. 불의 전차가 나올 수밖에 없네. 네. 불의 전차는 아닙니다. 확실히 아닌데 뭐였냐면은 이 영화에 이제 달리기에 어느 마을에 달리기를 겁나게 잘하는 두 명의 소년이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정말 잘하고 또 한 명도 정말 잘하는데 이 녀석 때문에 묻혀요. 2인자야 항상. 근데 이제 얘네들이 제 1차 세계대전으로 기억이 돼요. 전쟁에 징병이 돼서 전쟁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쪽 전선에 투입이 돼요. 아마 영국 병사였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제 독일 군들하고 싸우나? 하여튼 어떤 상대방하고 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1등을 맨날 하던 이 친구는 말하자면 군대로 치면은 일반 소대 보병으로 대대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반 그냥 맨 앞에서 싸우는 애로 나가게 되고요. 이 2등이었던 친구는 말하자면 사단의 전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 대전인 것 같은 게
전령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차 말하자면은 대장님은 전신으로 하죠. 장군이 명령을 내리면 막 누가 달리기 빠른 애가 뛰어가가지고 대대장한테 연락을 해줘요. 그럼 대대장이 또 전리기 막 빠른 애한테 중대장한테 연락 이런 식의 전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겠지만 위에서 상부에서는 억지로 병사들이 죽던 말던 무모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1등 달리기 1등하는 그 보병인의 부대가 공격 명령을 받고서 뭐 예를 들어서 내일이면 공격을 해야 돼요. 전선에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 사단장이 정의감에 불타서 더 위에 높은 사령관에게 이 작전은 너무 무모합니다. 작전 취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호소를 해서 사단장 그 위에 총사령관이 결국은 직전에 작전 취소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기서 공격을 하면 100% 죽어요. 다 총알 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장이 이 2등 달리기 하는 아이한테 전령한테 보냅니다. 그 1등인 부대 그 대대로 보냅니다. 공격을 중단하라고. 근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얘가 연락에 달려갑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둘이 라이벌 관계였고 굉장히 서로 싫어하는 면도 있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하자면 친구가 된 거죠. 진정한. 그래서 걔를 살리기 위해서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 장면이 몽타주로 이미 여기서 공격 명령이 떨어져서 이 달리기 1등하는 아이가 막 뛰어나가면서 돌격을 하면서 총알바지로 되는 장면이 서로 막 교차해서 편집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돼요. 이 영화 제목 좀 찾아주세요. 정말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너무 감동적으로 봤는데 나중에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찾을 때마다 다 불의 전차만 나오니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 찾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이 영화 정말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정말 후사할게요. 이 제목을 알려주시면. 근데 이건 스포츠 영화라기보단 전쟁 영화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중간에 막 달리기하고 마라톤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중간에 있어요. 제가 지금 핵심만 얘기를 한 건데. 내가 정말 김은종 PD가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다 그러면 마이웨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마이웨이 나옵니다. 달리기 두 소년 전쟁 영화 해봤더니 마이웨이 쭉 나오고 있어요. 마이웨이. 근데 겁나는 놀라운 마이웨이. 거는 강재규 감독이 항상 이렇게 어디서 본 듯한 내용을 많이 시나리오화해요. 우라카이라고 하죠. 우라카이를 굉장히 잘해요. 그 박헌수인가 감독이 있는데 옛날에 그 박중훈이 이경영이 나왔던 게임의 법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있죠. 이 영화 시나리오가 강재규 감독이에요. 근데 그 게임의 법칙을 보면 옛날에 알파치노 나왔던 스카페이스도 떠오르고 뭐 느낌이 이렇게 막 떠오르는 전부 게 우라카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개미 법칙도 되게 좋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 작품 너무 난 좋아하는데 어쨌든 약간 그런 느낌 나고 그다음에 그 뭐 장미의 나날인가 이런 영화가 있어요. 김병세, 강수현 주연하는 이 영화도 역시 강재규가 시나리오인데 이 영화는 이현세의 또 어떤 만화를 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묘한 그런 게 있어요. 강재규 감독 그 시나리오에는. 아무튼지간에 이 영화를 알려주신 분께는 정말 후사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찾고 싶다. 지금 나 계속 찾고 있어 지금. 1위라니까 뭐 어떻게 참 찾을 수도 없고. 자, 이승훈 감독의 1위. 이승훈 PD의 1위. 저 1위는 뭐 다들 아시는 영화입니다. 머니볼. 머니볼. 좋은 영화예요. 저는 그러니까 나 사실 고민했는데 옛날 영화를 잘 안 뽑게 되는 게 저는 늘 그냥 최근 영화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영화 한 10년 지나가면 별로 안 좋아요. 역선택이야. 뭐냐면은 나도 이 머니볼을 꼽고 싶었는데 왠지 최근 영화니까 내가 최근에 본 거라 더 감동이 크겠지라고 스스로 이제 맞아요. 자기 검열을 해가지고 옛날 영화. 나는 그래서 이거 머니볼 생각하다가 제리 맥과의 촌바스테르 이거 촌바스테르 어떤 게 또 내가 좋아했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머니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아마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 저는 이제 이게 머니볼이란 게 사실은 주식 투자랑 비슷하거든요. 그 머니볼에서 빌리빈의 고민이란 게 딴 데는 부자야. 그래서 그냥 비싼 돈 주고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면 돼. 근데 빌리빈 같은 경우에는 돈은 한정돼 있고 돈은 얼마 없고 좋은 선수는 데리고 오고 싶어. 그러면 남들이 하는 선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남들이 하는 선택, 뻔한 선택을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1,700만 불짜리 데리고 하고 우리가 1,100만 불짜리 데리고 오면 우리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모험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는 모험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럿이서 하는 모험은 하기 어려운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식 투자하고 비교를 하면 이래요. 예를 들면 제가 이재익 PD님 돈을 맡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줍니다. 근데 이재익 PD님 돈을 맡아가지고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게 주식이 떨어져서 돈을 잃었어요. 근데 내가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를 샀어. 근데 떨어졌잖아. 그럼 이재익 PD님이 야 그거 어떡하냐 그러면 장이 안 좋아서 뭐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핑계를 내면 할 말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잔내자서닷컴이라는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의 주식을 샀어. 근데 그게 떨어지면 이 새끼는 선택을 어떻게 한 거야 바보 새끼. 그러니까 안전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모험을 하면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험을 하는 경우에 부담감 뭐냐면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안전한 선택을 하면 실패해도 본전은 합니다. 욕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험을 하면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험이 어렵고 우리가 왜 모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냐. 회사에서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실패한 거에 대해 묻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는 회사들. 그런 이유가 바로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빵들을 좋아하지 다들. 그리고 게다가 이 빌리빈이라는 사람이 그 우리 사실은 이 영화가 좀 재밌는 점은 우리 그 관객들이 늘 고민하던 거를 현실화시켰어요. 그 이재 PD님은 아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직관필패란 용어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냐면 경기를 직접 보면 맨날 진다는 거야. 야구 팬들이 많이 내가 야구 경기 보러 가면 내가 응원한 팀이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징크스. 응원한 팀 맨날 진다고 그래. 그런 분들이 야구 팬 중에 되게 많아요. 직관필패란 말을 우리나라 야구 팬들이면 웬만하면 알 정도인데 빌리빈이 그거에 선두주자야. 내가 야구 구단 단장인데 야구를 보면 맨날 지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야구장에도 안 있어. 우리 팀이 지금 20연승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도 안 가 야구장에. 갔다가도 돌아가지. 갔다가도 도로 나가지. 왔다가도 돌아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거를 해결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어떤 뚱땡이 야구 선수의 예를 그 뚱땡이 왜 오타쿠 있잖아요. 뚱땡이 오타쿠가 얘기를 해줘요. 이런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야구 선수가 뭐 타격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발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2루로 뛰는 걸 되게 두려워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당연히 2루를 갈 것도 2루를 못 가는 거야. 무서워서. 말하자면 이대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대호보다도 한층 발이 늘어서 겁도 많아. 그래서 2루를 맨날 못 가요. 어느 날 큰 타구를 쳤어.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2루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리다가 1루를 돌아서 2루로 가는데 갑자기 자빠져요. 그러니까 자빠지니까 너무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갑자기 뒤로 막 기면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너 왜 그런 짓을 하니? 막 얘는 다급해요. 지금 넘어졌기 때문에 빨리 1루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웃이 돼. 다급해가지고 막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왜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홈런이 된 거예요. 사실은 홈런인데 나는 2루까지 뛰기 어려워하는 두려움 때문에 늘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왜 옛날에 그 쿵어보이 친밀한 만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벼룩을 쬐끄만 상자에 가두면 벼룩은 그 높이밖에 늘 못 뜁니다. 큰 상자에 가두면 그 높이만큼 뜁니다.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상자가 없으면 굉장히 높이 뛸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늘 결정해놓고 사는데 빌리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가 옛날에 돈 때문에 프로로 오는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때문에 늘 발목이 잡혀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20연승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극복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실화라는 점에서 되게 극적인 감동을 주는 저 모자 갖고 왔네? 오클랜드 모자를 갖고 왔네? 어슬레틱스 모자입니다. 야.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소품까지 준비했어.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너무 좋은데 또 하나 좋은 게 렌카라는 가수가 있어요. 여자 가수. 렌카 있죠. 더 쇼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감동적인지 저 이 영화를 통해서 알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엔딩 중간에도 나오는데 마지막 엔딩씬에 이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정말 노래 때문에. 아빠는 바보야. 정말 이 노래 한번 지금 꼭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거를 그 버전으로 들어보셔야 돼요. 캐리스 돌시 그 딸 이제 연기한 그러니까 좀 어쿠스틱한 버전으로 나올 때 정말 감동이 너무 좋았어 노래가. 기쁜 소식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 찾았어요. 어떤 대단하다. 정말? 영화 제목은 갈리폴리라는 영화입니다. 1981년 제작이고요. 갈리폴리? 네. 갈리폴리가 뭐냐면 실제로 있었던 지명인데 1차 세계대전 때 유명했던 격전지예요. 1차 대전 맞네. 1차 대전 맞아. 이재 PD님 제가 후사할게요. 네, 정말 갈리폴리고 81년 제작이고 피터 위어 감독인데 멜 깁슨, 마크리, 비런트, 로버트 클럽 이렇게 나옵니다. 피터 위어 감독이 두 소년 달리기를 서로 좋아하고 우정이 그 키워드 두 소년이 1차 대전 때 갈리폴리 전투에 끌려나가서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이재 PD 당신을 시네타운 19의 네이버로 임명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훌륭하시네. 핸드폰 색깔도 네이버 색깔인데. 바꿨어요. 네이버 좋아요. 이런 게 있어요. 문제는 뭐 지금 아까 김은종 PD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보고 나서 청취자들이 중단하고 열날이 찾으신 거예요. 찾고 마저 들었는데 졸라 찾았어. 개빡쳐. 잠깐 아까 그 이재 PD가 말씀하셨던 얘기는 저 배우는 줄리엔 루이스입니다. 줄리엔 루이스. 맞아. 저 킬러에 나왔던. 맞아, 올리버 스톤의 킬러에 나왔던. 줄리엔 루이스. 그 여자 좀 뭐 하지? 모르죠. 한때 쫙 올라갔었는데 한때는 저기랑도 사귀었었잖아요. 그 남자 누구야? 브래드 핏하고도 사귀고 막 이랬잖아요. 잘 나갔었는데 요즘에
영화를 안 찍네. 아 갈리폴리? 갈리폴리. 롤리폴리 아니 갈리폴리? 갈리폴리. 아 롤리폴리 하니까 약간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롤리폴리는 조금 위험한 발언을 굉장히 러비더비스러운 발언을 했네요. 야, 제 20 몇 년간의 어떤 그 수건을 오늘 풀었네요. 어우 속 시원해. 그리고 그 이 갈리폴리 찍은 그러니까 벌써 그게 30년 전 영화예요. 네. 그 영화 찍은 감독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그럼 피터 웨어 감독 유명한 감독이죠. 제일 최근에 웨이백이라고 아시죠? 네. 그 영화 그 찍었고 마스터 커맨더도 찍었고 음. 죽은 시인들의 사회 찍은 사람이요. 아. 죽은 시인들의 사회 많이 찍었네. 아, 명작을 많이 찍으셨구나 이 양반이. 어우 정말 10년 묵은 야. 스퍼미 그냥 쫙 내려가는 이런 느낌. 그거는 좀 뭘 했길래 스펌이 내려가나 이 사람아. 아니야, 근데 아까 이재익 PD가 썼던 표현을 저는 아니, 인용했어요. 인용. 그렇긴 하죠, 물론. 예. 아주 흐뭇하게 오늘 방송 마무리 짓는 갈리폴리. 아, 갈리폴리. 뭐 혹시 자짜 준비해 오신 건 없죠? 자짜시 없더라고. 나올 수가 없어. 나올 수가 어떻게 할 없고 거야. 난 참 그냥 살짝 밀리언 달러 베이비 생각했다가 접었어요. 네, 이거 그건, 너무하다. 그건 아니야. 에이, 이거 너무하다. 사람 참. 그러니까 너무하다 그건 안 싶어서. 돼. 우리 다음 주 영화 뭐 할까요? 다음 주에 뭐 개봉하죠? 뭐 하나 있었는데. 또 마땅히 없는 것 같던데. 뭐 있었어요? 아 진짜? 뭐 지난주 있었나? 얘기했던 건 토탈 리콜이고. 토탈 리콜은 다 다음 주예요. 아, 다 다음 주요? 네. 말 나온 김에 배우 특집 한번 하든가요? 누구 특집 할까요? 그럼- 그럽시다. 로버트 니로 아저씨나 아니면은 그 클린트 아저씨나. 아 근데 오늘 둘 다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 하면 좀 이 다음에 해야지. 오늘 극급으로 하면, 하나 정해서 한번 갑시다. 누가 있죠? 알파치노? 알파치노. 근데 알파치노는 나중에 로버트 니로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알파치노 로버트 니로는 묶고 가야죠. 아, 또 같이 이거 했으면. 오만한데. 아니 우리가 뭐라고 묶나? 아니 지금 무슨 정관 수술하나? 묶으면 되는 거야 그냥? 누구 하죠? 파이어볼을 묶어. 파이어볼을 묶어. 파이브를 묶어버려. 발사가 안 되게. 우리나라 배우 할까요? 좋다. 도둑들이 있으니까 네. 뭐 누가 젊은 배우로 좀 특이하게 이정재가 연기를 얼마나 못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이정재 얘기할까요? 아 근데 근데 이정재 얘기하면 난 계속 욕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정재 얘기하지 얘기했잖아. 말고 그럼 송강호? 아니 도둑들에 나왔던 사람 고릅시다. 김혜수? 나왔던 사람. 김혜수 좋네. 김혜수 할까요? 김혜수 하시죠. 좋아요. 김혜수가 네. 대단한 작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대단한 작품에 많이 나왔지만 본인은 평가를 별로 못 받은 그러니까 묘한 비운의- 배우예요. 비운의 배우라면 비운의 배우. 배우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유명하고 네. 그 페임으로 따지자면 뭐 제일 유명한 아니, 사람. 어렸을 때부터 중에 유명했어요. 하나인데, 어렸을 때부터. 어. 사실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닌데 그렇죠? 아 이쁘죠. 아니야. 나 옛날에 이쁜 줄 몰랐는데 요즘은 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진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가슴이 예뻐야 여자다라고. 춘자의 노래가 있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춘자의 노래 그런 게 있다고? 있어요. 춘자 노래 네. 중에 있어요. 춘자 아니 두 번째- 남자는 가로 여자는 새로 말고. 그거 말고 아유, 이 사람 가슴이 진짜 예뻐야 땄어요. 여자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데뷔곡이 아마 그걸걸요? 맞아. 아, 춘자 노래 중에 진짜? 있어요. 머리 짧게 갖고 나왔을 때. 하남짱이었다는 춘자 씨의 노래 중에 있습니다. 가슴이 예뻐야 여자다. 네,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김혜수 씨 특집 좀 난데없는 것 같지만 제가 그 이승훈 PD를 대신해서 변호를 하나 하자면 이승훈 PD는 가슴이 커야 여자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대인배를 말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주. 하고요. 그 번개 공지 다시 한번 드리면 정말 비굴하다. 8월 17일 오후 7시경이고요. 저희한테 메일 주시면 저희가 저 콜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메일 주소 좀 알려주세요. 네, 메일 주소 시네타운 19 숫자로 19입니다. 시네타운 19 숫자로 19. 시네타운 영문 CINETOWN. 그렇죠. 19 골뱅이 gmail.com. 네, 메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건방져. 메일 좀 부탁드리고요. 건방져. 너무 지금 목소리가 건방. 예, 해주세요. 메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이 그날 유일한 손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잘할게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초심으로 돌아갈게요. 저 어려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에어트립님 진짜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네, 정말 파워 이장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 하여튼간에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 8월 17일 번개 때 오늘 방송 이후 방송 나갈 일이 없거든요. 잠깐만. 아까 그 한 분도 결국 안 오는 거였죠? 네, 지금 한 없네요?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6일 뭐야. 방송 나가고 나서는 올 수가 없으니까 오늘 방송이 사실상 마지막이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면 꼭 좀 한 분이라도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셋이 먹는 일은 없도록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우울합니다. 네. 꼭 번개 우리 썬더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김수미 간장게장처럼 3곱하기2로 아리천 방송, 파이어볼 그득한 방송. 아리창 너무 차 있어. 시네타운 19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